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날씨 좋습니다. 그쵸? 예, 날씨가 좋아서 여러분 얼굴도 굉장히 밝은 것 같아요. 오늘 하루가 기분 좋게 시작이 되면은 잠잘 때까지 행복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스스로가 만드는 거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들어보시면서 행복한 그런 발효교실이 되었으면 합니다. 저는 참고로 요즘은 좀 바쁘게 활동을 하고 있고요. 이제 여러분들 앞에 선 거는 발효나 효소에 대해서 좀 제대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건강한 먹거리에 여러분들 직접 뛰어들어서 남한테 의지하지 말고 스스로가 해결하자는 그런 의미로 시작을 해봅니다. 자, 오늘 제목이 인체 효소의 작용과 효소의 진실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효소가 어떤 거였고 지금 과연 우리는 제대로 먹고 있는가. 그러니까 옛날 걸 파는 것보다는 앞으로 잘해야 될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집에서 효소 담아가지고 드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뭐라도 한 가지라도 효소라고 생각하고 담아가지고 드시는 분, 많으시네요. 자, 대표적인 게 매실, 양파, 오미자. 그거가 효소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효소라는 의미를 오늘 정확하게 아셔야 되고, 이제 여러분들이나 저나 할 수 있는 거는 발효입니다. 발효. 그러니까 발효라는 것은 효소를 발현시킨다는 그런 뜻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과연 우리가 제대로 하고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과연 맞는 건가도 여러분들이 살펴보셔야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효소의 진실이라는 거, 그리고 인체 효소의 작용은 어떤 것인가, 이런 것도 한번 보는 거죠. 자, 그럼 오늘 쭉 보실 거는요, 인체에서 효소가 어떤 작용을 하는가, 과연 내 몸에는 효소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작용을 하는가, 그리고 효소식품하고 발효라는 거의 현주소를 좀 여러분들이나 또 시중에서 하고 있는 걸 한번 들여다보고요. 그리고 미생물이란 게 어떤 것인가를 보고, 오늘 전부 맛만 봅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부터 정규 강의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장육부를 알고 효소의 작용을 알고 내가 맞는 음식을 어떤 걸 먹어야 된다는 걸 알면 여러분들 깜짝 놀랄 거라는 거죠.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거는 전부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TV에서 봤던 거, 여러분들 동양에서 얻은 동양한 기로 얻은 거, 이거 전부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새로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먹거리에서 이제 양념까지, 여러분 MSG 쓰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손 들지 마세요. 좀 안 될 수도 있으니까. MSG 안 쓰는 분 손 들어보세요. 네. 손 드신 분 외에는 다 쓰고 있다. 많은 분들이 쓰고 계시네요. 못 끊죠, 그죠? 쓰고 있는 분들은 잘 못 끊어요. 근데 MSG가 나쁘다 이런 개념보다는 MSG는 하나의 단품을 쓰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아스피린 참 좋은 약입니다. 근데 좋은 약이지만 아스피린을 계속 먹으면은 안 된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아스피린이 어디에서 나올까요? 어디에서? 나무에서 나온다는 얘기 들었죠? 버드나무 여기서 나오는데, 그럼 아스피린, 정말 자기가, 나무 자체가 살기 위해서 뭘 내냐 하면은 방부제를 내는 거예요. 해충들이 못 달라들도록.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게 우리 인체에 좋겠다. 그것만 쏙 빼갖고 넣은 건데, 그걸 내기 위해서 다른 것까지 같이 다 품어내요. 품어내는데, 그러면 몽땅 가져와야 되는데 하나만 가져오기 때문에 병이 된다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음식으로 뭘 처리하고 고친다는 거는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고? 대답 안 하면. 그러니까 하나의 음식으로 하나를 요즘 여기 개똥쑥 먹고 나섰다, 함초 먹고 나섰다, 이거 막 하고 있죠. 그럼 여러분들, 저는 이제 함초 소금을 쓰거든요. 근데 어느 날 함초 소금이 없어졌어요. 막 또 이렇게 사가버리는 거예요. 어느 날 또 매실이 풍이가 나버려서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면 막 매실 다 나와버리는. 그렇게 해서 건강은 지키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 우리가 건강 지키는 평생에 해야 될 일이고 평소에 해야 될 일이다, 이런 거죠. 그래서 발효식품을 먹으면서 발효 양념까지 들어간다면은 우리는 참 좋겠다. 굳이 또 발효를 안 해도 돼요. 근데 자연 건강한 우리가 천연 양념이 어떤 것이 있는가, 어떻게 만드는가, 이런 것까지 접근해 보면 더 좋겠고요. 그리고 생활 습관병과 생식, 요거 생활 습관병에 관한 거는 제가 시간이
허락한다면 하겠고 아니면 정규 강의로 넘어갈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들어보시면은 더 놀랄 일이라는 거죠. 우리가 얼마나 잘못된 식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보시게 될 겁니다. 자, 소주 한 잔. 어제 저녁에 하신 분 계십니까? 에? 소주. 야, 이거 소주가요. 처음에 탁 이렇게 마시면은 달콤하다. 맞습니까? 예, 처음엔 단맛이 싹 돌면서 우리나라 소주가 인기가 있어요. 그 단맛이 있고 쓴맛도 들어가면서 이렇게 싹 넘어갈 때 아무것도 안 먹고 빈속에 딱 넘어가면 짜릿하면서 위장에서 획 도는 그 기분. 그래서 몸으로 싹 퍼질 때 아십니까? 예, 제가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저는 술을 지금 전혀 입에도 대질 않습니다. 근데 예전에는 먹어봤습니다. 왜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은 먹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하루 종일 일하고 가면은 남자들이 좋다 이러면서 이 기분 이러는데 도대체 어떤 기분인가 한번 해봤더니만 역시 그걸 즐기는구나 생각을 했었어요. 그렇게 이 소주가 대한민국 사람들한테 인기도 많고 소주뿐만 아니죠. 한국 사람들은 정말 술을 잘 마셔요. 잘 마시는 게 아니고 잘 마셔요. 예. 그런데 잘 마셔가지고 많이 마시고 이렇게 잘 마신다는 그런 걸로 해가 건강을 지킬 수가 없어요. 제일 있죠. 건강 위장하고 간이 나쁜 나라가 어느 나라죠? 한국이에요. 술을 잘 마셨기 때문에. 잘 마시면 괜찮은데 우리나라 단어는요, 배 한 개 가지고 입에도 있고 먹는 배도 있고 타는 배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잘 들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잘 마셔야 되는 이 술을 여러분들이 정말 술을 아끼고 좋아한다면은 잘 마실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마구마구 마신다는 거는 술을 얼마 동안 못 먹을 거라는 거. 그리고 음식을 좋아한다고 마구마구 먹는 거는 음식을 오랫동안 못 먹을 거라는 거.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음식도 잘 먹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소주가 들어가면은 여러분들 소주 마시고 나면은 그 다음날 뭐가 생기죠? 숙취라는 것이 생겨요. 숙취가 생겨가지고 그 해독력이 약한 사람들은 헤매요. 힘들어해요. 근데 해독력이 좋은 사람들은 그 다음날 아침에 거뜬히 일어나서 또 어떻게 합니까? 하루의 생활을 하거든요. 그것도 한계가 있어요. 그러면 요 소주를 마시게 되면 몸에서 해독을 시작하는데 어느 장기가 해독을 시작할까요? 네, 간에서 해독을 합니다. 근데 이 간이 해독을 해주는데 간도 한계가 있어요. 그 한계를 넘었으면은 간병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 가지 간에 대한 질병이 생기는데 우리는 간만 중요한 게 아니고 모든 장기가 다 중요해요. 어느 하나 떼면은 살 수 있다. 그래서 그걸 떼기도 하는데 맹장도 충수 우리가 보면은 우리 소장에서 대장으로 넘어가는 끄트머리에 맹장이 있다 그랬죠. 그것마저도 면역기관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필요 없는 건 우리 몸에서 자연 퇴보해버려요. 근데 필요하기 때문에 다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눈 필요 없으면 눈은 없어져 버려요. 안 그렇습니까? 근데 눈이 필요하기 때문에 꼭 남겨놓고 머리카락도 필요하기 때문에 다 남겨놓은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 몸은 전부 다 각각 자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 간이라는 것에서 어떤 역할을 해요? 이제 해독을 하기 위해서 알코올을 분해를 해요. 그 분해하는 과정에서 독소가 나와요. 근데 그 독소를 이렇게 빨리빨리 배출시키는 것이 많은 사람들은 좀 낫겠고 그게 별로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힘들어하죠. 계속 있죠. 그게 약해지고 건강이 안 좋아지고 이런데 요걸 하는 걸 그러니까 독소가 나오는 걸 분해하는 게 뭐냐 하면은 여기 알코올 탈수소 효소라는 겁니다. 얘가 이제 그 알코올을 떼냅니다. 떼내가지고 이제 분리를 다 시켜버려요. 이게 분리시키면서 우리 몸은요, 화학적 반응을 하고 있어요. 이게 분리를 막 시키면서 이제 그걸, 내 몸에 해롭지 않게 만드는데 얘가 많은 사람들은 좀 건강해요. 근데 여기가 좀 부족한 사람들은 술만 마시면은 얼굴이 벌개지면서 그냥 이렇게 온몸이 뜨거워지고 해롱해롱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약한 사람, 별로 없는 사람들, 작은 사람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게 없다면은 내가 봐서 얼굴이 막 붉어지면서 혀가 이상하게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고 내 몸도 내가 생각하는 대로 잘 안 된다 그러면은 이게 약한 거예요. 이게 효소,
알코올 탈수소 효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떼내는 거라는 거죠. 이걸 떼내는 게 약한 사람들은 그렇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얘의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게 필요해요? 아침에 여러분 숙취 깨기 위해서, 숙취를 좀 제거하기 위해서 뭘 드세요? 술 마신 사람들, 어머니들 뭘 끓여주세요? 진짜 끓여줍니까? 네 알았어 해라 이라고 안 끓여줄 수도 있는데 정말 잘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요 효소가 더 활성화되고 이제 내 몸에서 어느 정도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뭐냐면 콩나물입니다. 콩나물에 어떤 것이 해줄까요? 글쎄요. 예. 이제 그래도 아는 것이 많으세요. 예. 여기 앉아있을 자격이 있습니다. 아스파라긴산이라는 것이 요 탈수소 효소를, 알코올 탈수소 효소를 더 많이 만들어주도록 역할을 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스트레스 받고 이럴 때는 뭘 먹을까? 그때도 콩나물국 먹으면 될까요? 아니요, 그때는 안 해요. 예, 얘는 하는 역할이 여기에 하고 어디에 하고 음식마다 지가 하는 역할들이 다 달라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 머리 아픈데 머리가 지끈지끈하고 막 안 좋은데 무좀약 여기 바르면 머리가 안 아파집니까? 아니죠, 그죠? 그래서 전부 다 지 역할이 따로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효소라는 것은 어떤 역할을 할까? 효소는 물질 대사에, 우리 몸이 항상 그런 대사를 하고 있어요. 물질 대사, 살아가기 위해서 항상 뭡니까? 움직이면서 하는 역할들이 있다는 거죠. 그거의 촉매 물질이다. 만들어내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효소라는 것은 뭐냐면 분해와 합성을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게 또 풀어서 말하면, 제가 오늘 많이 풀어왔어요. 풀어서 말하면 소화작용과 인체를 구성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분해는 뭐냐면 우리 음식을 먹었죠. 먹었는데 위장이 그대로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루 종일 힘들어요. 힘들고 고되고 이러는데, 여러분 소고기, 돼지고기 먹으면은 그게 얼마 만에 소화가 위장에서 이거 해서 내려갈까요? 위장에서 내려보내는 게 얼마 걸릴까요? 2시간. 예. 정확하게 4시간 15분 걸립니다. 소고기, 돼지고기, 고기죠. 육고기 종류를 먹으면은 그렇게 오래 걸리고, 나는 빨리 비우고 싶다 하면 맨날 죽 먹으면 돼요. 죽 먹으면은 1시간 만에 내려가 버려요. 근데 죽만 먹어야지 다른 것도 역시 먹게 되면은 뭡니까? 역시 속에서, 위장에서 그걸 전부 다 부수는 역할을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사람마다 위장이 안 좋은 사람, 이게 다 구분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작용하는 게 또 뭐냐면, 첫째는 마음입니다. 기분 나쁜데 음식을 이만큼 갖다 놓고 퍼먹어야 될까요? 아예 물리쳐야 될까요? 왜요? 퍼먹어야지. 스트레스가 좀 풀리지. 그죠? 근데 먹으면서 스트레스는 풀리는가 몰라도 그 다음엔 어떻게 됩니까? 괴로워 죽어요. 차라리 그거 도저히 소화 못 시키겠다 하면 개 내버리는 게 낫고요. 개 내는 그런 어려움보다 안 먹는 게 낫고, 열받을 때는 뭔가를 먹으라는 얘기가 중간에서 나옵니다. 자, 이렇게 소화를 시키고, 그 소화시킨 걸 가지고 우리 몸에 뼈가 되고 피가 되고 살이 되고 이렇게 된다는 걸 아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충분한 효소를 우리 몸에 담고 있다면은 우리 몸 세포 내에서 바이러스, 여러 가지 안 좋은 이제 뭡니까? 해충들, 이런 바이러스들이 복제를 합니다. 살기 위해서. 우리 인체는요, 얼마나 많은 미생물들이 살기 좋은 장소인지 몰라요. 따뜻해요. 안에 들어가면은. 여러분들 혹시 혼자 자다가 추우면은 어떻게 합니까? 남편 좀 안아줘 이렇게 안 합니까? 뭐할러? 보일러 불 올리지 이렇게 합니까? 혹시 추우면은 옆에 남편한테 푹 안겨보세요. 그러면은 둘의 온도가 합쳐져서 굉장히 따뜻하게 돼요. 요새는 뭡니까? 갈수록 식어가기 때문에 오히려 내 기운 뺏긴다 이래서 안 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 몸은 참 미생물들이 살기가 좋은데, 내가 건강하면은 내 몸에 필요한 게 남아있고, 내가 건강하지 못하면은 내 몸에 필요 없는 게 활성화가 시작된다는 거. 근데 충분한 효소가 들어가 있으면 이런 박테리아의 복제를 싹 줄일 수가 있다는 그런 겁니다. 별게 다 살고 있어요. 근데 다음에 뚜껑 열고 보면 여러분들 내가 과연 사람인가 하는 생각이 들고, 아니면은 세포하고 우리 몸은 하나하나 분해해 보면은요, 이거 참 이렇게 붙어 있어서 사람이지 떼내 보면은 과연 이게 사람일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자, 이게 뭐냐면은 아테노바이러스의 부를 분해하는 효소입니다. 그럼 아테노바이러스가 뭐냐면은 상부 호흡기를 나쁘게 하는 그런 질환을 일으키는 그런 그 바이러스입니다. 여러분들이 결막염, 편도염, 중이염, 후두염, 위장염 막 이런 거 걸릴 때 상부가 위쪽이거든요. 이쪽으로 안 좋은 게 걸릴 때는 이런 바이러스가 작용을 하는데 이런 이제 그 바이러스를 잡는 분해시키는 바이러스를 분해한다는 거는 깨서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그런 역할을 하는 효소가 요런 거다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인체 효소의 작용 부위. 효소가요. 효소합니다. 자, 인체입니다. 효소가 어디에 작용을 할까요? 어디에 작용을 할까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한번 말씀해 보실래요? 예? 위장, 대장, 또 소화작용, 또 그냥 있겠지 어디엔가. 어디엔가 있으면서 지가 알아서 뭔가 하겠지. 여러분들 사실 이제 어디다 이렇게 이제 제가 집어드리면 좋겠는데 집을 수가 없어요. 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나도 관여하고 있지 않은 데는 없다는 거죠. 심지어 이 눈썹 나는 데 있죠. 여기까지 다 효소가 작용한다는 거죠. 그러면 한 군데도 작용하지 않는 데는 없다는 거죠. 왜? 효소의 덕분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그런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 몸에서 효소를 쭉 빼버리면 우리 그 순간 싹 죽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지금 효소 하고 있는데 잘못 알고 있는 상식을 바로잡자는 그런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요게 뭘까요? 요게 이상하다. 저 이상하게 생긴 게 있는데 요게 뭘까요? 여기도 막 이거 우리 몸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75조 개 이상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엄청 많이 가지고. 뭐죠? 그러면은 세포가 되겠습니다. 우리 몸의 세포인데요. 세포의 모양도 좀 다르고 이렇게 했지만 주로 이렇게 생겼는데 요 안에 동그랗게 있는 요게 세포 핵입니다. 핵. 저 핵 속에 들어있는 게 뭘까? 핵 속에 우리가 나라는 걸 만들어내고 또 이제 이 만약에 이 머리카락이 여기에 나면 머리에 놔주면 괜찮은데 계속 손등에 머리카락이 나면 어떻게 되죠? 이상하잖아요. 그죠? 처음부터 우리가 손등에 나 있었으면 괜찮은데 아니 이게 어느 날 갑자기 머리로 안 나고 손등으로 난다면은 괴물이 된다. 그죠? 예, 그런 식으로 자기 자리에서 제대로 역할을 잘 해주도록 만들어주고 각각의 역할을 해주는 게 있다는 거죠. 이게 뭐냐 하면은 요 핵 속에 들어가 있는 여러분들이 지금 보면 아시는 뭘까요? 이렇게 생긴 게 뭐죠? DNA라는 거죠. 그러니까 핵 속에 수십만, 한 10만 개의 그 DNA가 있는데 그 DNA를 이렇게 뭡니까? 요게 빨리 넘어갔네요. 자, DNA를 이렇게 풀어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는데 이거 다음에 여러분 된다면 DNA 얘기도 합니다. 왜냐면 여러분들 어떤 사람 성격이 바뀌었죠. 그죠? 저 사람 이상하다. 성격이 바뀌었다. 그 DNA 안에의 구조가 변경이 됐고요. 이런 걸 얘들은 내 활동을 해요. 여기 잘못됐다면 툭툭 끊어가지고 다른 걸 탁 바뀌어요. HIV 아시죠? HIV 뭡니까? 에이즈라는 거 있죠. 그 얘네는요, 지가 알아서 이거 전부 다 바꿔버려가 사람을 갖다가, 면역 체계를 완전히 바꿔버리는. 그래서 지가 주도를 해버리는 이런 게 돼버려요. 그리고 성격도 역시 이거 역할을 하고 우리 인체에서 병이 걸리는 것도 얘가 다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몇 번의 이상이 있으면은 뭐가 질병이 생기고 이런 게 다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얘들조차도 우리가 사실 관리를 할 수 있다는 거. 누가 합니까? 제가 해드려요? 아니에요. 효소가 아니고 내가 해요. 여러분 자신이 한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인체의 모든 세포의 DNA에 관여를 하고 있고, 그러면 어떻게 하냐 하면은 DNA 복제, 전사, 역전사 뭐 이렇게 하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어렵다. 그러니까 DNA를 계속 만들어내요. 그래야 우리가 유지가 되거든요. 그리고 전사라는 것은 이제 뭐 잘못된 걸 RNA라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 부족한 걸 갖다 붙이고 만들고 이런 거고요. 뭐 요런 걸 이제 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요렇게 다 참관을 하는데 여기
아재 이래 돼 있죠. 아재 이렇게 들어가는 거는 거의 효소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뭐 헬리카타제, 폴리모라제, 리가제 막 이렇게 하는데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요. 그러니까 효소가 요소에 전부 작용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하나 먹어서 그게 해결이 되고 이런 건 없어요. 전체가 교정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위장이 나쁘다 그러면 우선 위장을 중심으로 해서 고치되 위장만 해가지고는 안 되고 위장과 함께 다른 것도 같이 해줘야지만이 위장병이 고쳐진다 이런 겁니다. 자, 이런 이제 요게 요게 폴리모라제라는 효소가 되겠습니다. 이게 효소라는 걸 이제 어떻게 작용을 하고 있겠고 어떤 거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제가 다 가져온 겁니다. 자, 효소는 동식물 및 미생물의 생체 세포 내에서 그러면은 이 세상의 모든 살아있는 것은 모두 효소가 있다 없다 어느 걸까요? 모든 것은 있다고 보셔야 된다. 모든 것은 그러니까 사람만 효소를 가진 게 아니라는 거죠. 살아서 숨쉬고 움직이고 못 움직이고 간에 식물도 풀잎조차도 다 그걸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생체 내에서 이제 그 동물이든 식물이든 살아가기 위해서 대사작용을 하죠. 예? 그러니까 몸에서 그런 작용을 하도록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효소고, 자, 그러면 이 효소라는 걸 범주를 보면은 우리가 체내에서 우리가 날 때 부모로부터 조상으로부터 받아 내려오는 거, 여러분들 유전이라는 거 참 겁납니다. 어머니들은 건강하시죠? 건강하시면은 할머니가 건강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건강하신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 엄마가 건강하지 못하고 음식을 잘못 먹으면 내 손주가, 우리 엄마의 손주가 내 딸이죠, 그죠? 여자들의 음식이 굉장히 먹는 거 중요해요. 내 딸이 위험하게 된다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내가 먹은 음식이 몇 대까지 간다? 3대까지 간다는 겁니다. 3대만 가겠습니까? 더 내려갈 수도 있다는 게, 왜? 유전자를 물려주고 있으니까요. 자, 그렇게 되는데, 자, 이렇게 우리 몸에서 체내 효소가 있고, 이 체내 효소는 내가 가지고 있는 효소를 잠재라고 하고, 이걸 갖다가 소화 효소로 쓰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아무것도 안 먹고 사람들이 얼마나 견딜까요? 아무것도 안 먹고 15일. 예, 그렇죠. 저는 물 마시고는 15일 이상 견뎌봤어요. 근데 아무것도 안 먹고는 못 견뎌봤어요. 근데 그 정도 물도 안 먹고 갈 수 있는 게 얼마나, 그렇죠. 내 몸에서 만들어내는 게 없기 때문에 나중에는 굶어 죽지 않나 싶어요. 근데 왜 그러냐 하면은 요 소화 효소를 가지고 계속 대사할 수 있도록 대사 효소를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몸에 있는 걸 요렇게 내 몸을 구성하고 있는 거, 내가 오늘 죽지 않고 내일을 기다릴 수 있는 거는 효소의 작용이 계속 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요렇게 있고, 그 다음에 체외 효소입니다. 체외에서 우리가 효소를 만들어 가지고 넣어준다 하는데 이건 정말 힘든 거예요. 우리 몸에 맞게 넣어줘야 돼요. 맞게. 그러면 내가 아밀라제를 먹어주면 돼요. 아밀라제. 그럼 아밀라제가 소화 효소거든요. 그럼 말타제 먹어주면 돼요. 그래, 아밀라제, 말타제 막 이런 것만 먹어주면 되는데 소화시킬 게 없는데 그거 먹을 필요가 또 없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소화 안 된다 그러면 뭐 먹습니까? 소화제 먹죠, 그죠? 그런 아제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 게 체외 효소라고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음식에 여러 가지 음식물에서 여러분들이 먹은 걸로 해서 내 몸에 맞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렇게 해주는 게 먹거리 효소다 이런 겁니다. 먹거리 속에 직접적으로 들어있을 수도 많고 또 거기에 또 없을 수도 있다 이런 겁니다. 그럼 왜 없고 있느냐 이런 거죠. 자, 근데 요걸 또 소화 효소로 쓰고 대사 효소로 사용을 할 수 있는데 과연 이게 얼마만큼의 우리가 그 효소를 취하고 있고, 그러니까 효소라고 말하는데 과연 이게 효소인가 이런 의문점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모든 생물체는 제각기 가진 효소에 의해서 단백질 구조가 만들어진다. 자, 소가 있고 돼지가 있고 닭이 있고 우리 주로 즐겨 먹는 거죠, 그죠? 돈 좀 있으면 계속 얘를 먹을 거고, 오늘 돈이 좀 없다 그러면 얘 먹을 거고, 그죠? 닭은 뭐 그냥 더 없으면 먹을 수도 있고 이런 거죠. 자, 그렇게 되고 여기 보면 나무도 있고 꽃도 있고 생선도 있고
뭐 풀도 있고 사람도 있고 근데 전부 다 단백질 구조가 달라요. 사람이 소를 먹으면 소가 단백질 덩어리죠, 그죠? 그걸 먹으면 소로 변해야 되는데 사람으로 있단 말입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의 효소에 의해서 단백질 구조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저거는 딱 짐승이다 이런 사람 있죠. 그 사람도 단백질 구조가 조금 다릅니다. 이게 여기서 그쪽으로 좀 넘어갈 수 있는 중간에 있을 수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전부 다 단백질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동물의 단백질을 먹어도 계속 사람으로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남아있는 게 단백질 구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식물에 단백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저 단백질이 있어요? 그러면은 우린 고기 안 먹어도 되죠? 대답을 잘 안 하시네. 식물에 단백질이 되게 많은 게 있어요. 어떤 걸까요? 네, 다 알고 계시죠? 자, 식물에 모든 식물들은 단백질을 다 가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양이 작고 많고가 문제지 단백질 없으면 구성이 안 됩니다. 살아가지를 못해요. 못하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발현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모든 게 가져 있는데 조금밖에 0.몇 그램 뭐 이렇게 이 정도로 작다 할 뿐이지 없는 것은 살아갈 수가 없다는 그런 겁니다. 근데 유독 많은 것이 여기 보면은 과일은 단백질이 좀 작아요. 그리고 여기에 뭐 이렇게 쫙 있는데 여기에서 쫙 보니까 이건 제가 이제 한국식품 거기에서 빼어가 온 건데요. 여기에 필수 아미노산 함량입니다. 우리가 꼭 먹어야 되는, 그러니까 내가 체내에서 자동 생산되지 않는 거, 이런 것들입니다. 그럼 와 이게 뭔데? 그냥 가져온 겁니다. 이런 걸 좀 갖고 와야 있어 보이거든요. 자, 그러니까 자 이게 100g당 필수 아미노산이 있는데 여기 볼까요? 콩을 전부 다 있죠. 지금 전부 다 뭐가 있습니까? 요 7밖에 안 되지만은 이런 걸 다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단백질류를 가지고 있고, 자 여기 보면은 콩에 보면은 엄청 많죠. 2000 넘어가고요. 요게 100g당 있는 겁니다. 자, 이게 되게 많고요. 그 다음 많은 걸 찾아볼까요? 잘 안 보이죠? 자, 볼게요. 여기 닭고기, 돼지고기, 쇠고기. 다른 것보다 많죠, 그죠? 쭉 요렇게 있는데 요게 많을까, 이게 많을까?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자, 옆에 콩하고 닭고기, 돼지고기, 소고기 있는데, 자, 콩이 많습니까? 닭고기, 돼지고기, 소고기가 많습니까? 따로 봤을 때 콩이 훨씬 많다는 겁니다. 훨씬 많. 그럼 이렇게 가르쳐 드리고 나면 오늘부터 콩 퍼먹어야지 이렇게 하는데 콩만 퍼먹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가르쳐 주면 그거 하나에 맹해가지고 거기에 끌려다니는 거,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모든 것은 골고루 이유가 있게 드셔야 된다는 그런 겁니다. 자, 여러분들한테 실제로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난 오늘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루에 우리가 필요한 고기의 단백질의 양이 충분하게 몸무게 60kg에서 70kg 잡고요. 35g에서 50g만 먹으면 돼요. 그럼 35g에서 50g이 어느 정도입니까? 요만큼 되나요? 요만큼. 그래서 매일 있죠. 그냥 요만큼 뜯어 먹으면 돼요. 근데 그게 안 되고 한번 시작했다 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 완전히 있죠. 막 그냥 위장이 놀랄 정도로 해줍니다. 그래 되면은 위장이 고통스러워지고, 위장이 고통스러워진다는 거는 내 몸에 있는 효소를 막 끌어당겨가 쓰기 시작해요. 그럼 여러분들이 많이 먹을수록 뭡니까? 건강이 나빠진다. 작게 먹으면 오래 산다는 말이 맞죠? 예, 왜 맞을까? 보니까 그렇더라, 통계학적으로. 그게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내 몸에 있는 효소들을 많이 끌어다 쓰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들 된다면 하루 한 끼 드세요. 그러면 오래 살아요. 오래 살아요. 저 목표는 좀 가늘고 길게 살자 타입이에요. 네, 가늘고 길게 살아야지 많이 전해질 수 있거든요. 굵고 짧게 사면은 그 파격은 순간적으로 크겠지만은 오래 가지를 못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가늘고 길게 가면서 오래오래, 저는 아마 100살 넘게 살 것 같아요. 예. 이제 이게 제가 인상을 하니까, 얼굴을 보니까 아무래도 좀 먹는 양도요. 저는 하루에 한 끼밖에 안 먹거든요. 한 끼밖에 안 먹고 이러니까 하루에 3끼, 다른 사람 꼬박꼬박 3끼 차려면 2끼 남아있죠. 그거 다 채우고 가려면은요, 아마 2배로 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모든 생명체에 있으며 생명체를 유지하게 하는 물질이 무엇일까? 단백질이다. 이 단백질인데 요게 뭐냐면 이 지금 뭐 제가 동영상으로 막 가져왔죠. 이게 뭐냐면 내 몸에서 리보솜이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공장이에요. 리보솜이 단백질을 계속 만들어요. 우리가 하루도 빠짐없이 1초도 뭐 빠짐없이 계속 만들어내고 이거 작업을 내 몸에서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요거는 단백질인데 그 단백질의 구조가 되겠고 여기에 관여하고 같이 그 발현이 되면서 단백질화되고 단백질이 되면 되는 물질이 뭐냐면 효소라는 겁니다. 그래서 효소지. 여러분도 효소 바깥에서 효소를 얼마나 만들어 먹을까 쭉 보면은 아실 겁니다. 체내 효소의 작용이 있는데 자, 이 효소라는 것은 어떤 작용을 하는가? 내가 체내에서 들어가 있는 효소가 어떻게 내 몸의 효소가 어떤 작용을 하냐? 소화 흡수를 먼저 시킵니다. 우리가 뭘 먹으면 소화가 잘 된다는 거는 건강하다는 거죠. 우리가 요거 세 개만 잘 되면은 건강은 끝났다. 어떤 걸까요? 첫째, 잘 먹고, 둘째, 잘 먹었으면 잘 먹고 자면 큰일 나요. 잘 싸고, 그 다음에 뭡니까? 잘 자고. 요 세 개만 잘하면 돼. 저희 어머니가 야, 머리가 아프다. 엄마 잘 먹었어요. 오늘 막 그럭저럭 먹었다. 응은 그러니까 봤다. 그러면 잠은 좀 안 오더라. 이러면은 잠을 잘 자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세 개가 잘 되면은 건강하다는 그런 겁니다. 근데 그게 어느 거 하나도 저는요 잘 먹고 잘 사고 잘 자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제가 지금 예전보다 굉장히 많이 건강해졌어요. 엄청 새끼 먹을 때는 힘들었었어요. 근데 제 체격엔 제 스타일이 새끼 먹어가 될 게 아니에요. 그리고 저는 먹는 게 남 따라가면 안 돼요. 제가 먹는 만큼 내가 뭘 먹어야 된다 그걸 먹어야 되지 남 따라가다가는 제가 힘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 알아서 먹습니다. 그렇게 먹으니까 건강해지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걸 알아야 돼요. 이제 제가 이제 계속 알려드릴 겁니다. 자, 이런 소화 흡수 작용을 하고 그 다음에 분해 배출 먹었으면 어떻게 꺼내야 돼요. 빼내야 돼요. 이 빼내는 게 제대로 안 되고 속에 차여 있으면 그게 병이 되고 얼굴에 뭐가 나고 야 속이 안 좋다 여기에 병 생겼다 이거 전부 다 뭐가 안 돼서 분해 배출이 안 돼서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항염 항균 작용. 내 몸에서 나쁜 물질이 들어다. 여러분 지금 숨을 쉬고 있는데도 나쁜 게 같이 따라 들어와요. 여러분들 나는 정말 나쁜 미생물이라든지 안 좋은 그 바이러스라든지 이런 게 내 몸에 안 들어왔으면 좋겠다 하는 방법이 있어요. 어떤 걸까요? 죽으면 돼요. 예. 그러면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없으니까. 그런데 살아 숨쉬는 한 어떻게 합니까? 피해갈 수는 없다는 겁니다. 피해갈 수 없으니까 들어오는 적들을 막으려고 막 애쓰는 것보다는 그 적들이 들어와도 내 몸에서 방어작용을 잘 하고 있으면은 어떻습니까? 끄떡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몸을 건강하게 면역체계를 튼튼하게 만드는 게 중요하다는 걸 아셔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 해독 살균작용. 그러니까 여기 항염, 항균 하면서 해독, 살균. 그러니까 내가 먹었는데 여러분 탄 음식 먹으면 안 된다 그러죠. 그래서 탄 음식은 떼내죠. 근데 저는 탄 음식도 그냥 가끔은 먹어줍니다. 왜? 이미 그것쯤은 내 몸에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거든요. 근데 남들 보는데 그거 하나하나 다 떼고 그럼 먹지 말지. 이렇게. 그래서 탄 음식 먹으면 요거 항암 물질이 생기고 이러면서 전부 두려워해요. 여러분들은 지금 뭡니까? 방송 매체를 보면서 거기에 전부 다 노예가 돼 있어요. 주눅 들려 있어요. 그래서 카드라 이거 특히 경상도는 하드라가 아니고 카드라 통신 이걸로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사람을 갖다가 때려 잡아버려요. 그래서 방송에 누가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더라. 이러더라 저러더라 이러면서 도대체 뭘 먹어야 되냐고요. 이렇게 돼 가버려요. 그죠? 사실 우리는 지금 먹거리가 정말 없어요. 왜 그러냐면 식물도 동물도 다 병들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나 저나 병들 수밖에 없더라는 겁니다. 자, 이런 작용을 하고 그 다음에 혈액 정화, 혈액을 깨끗하게 해주고 그 다음에 세포 부활, 세포가 계속 나오면서 살아서 여러분들이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효소 소모와 효소 생성. 그럼 이건 뭘 뜻하냐? 화식이 있고 생식이 있습니다. 불에
지거나 굽거나 화식이죠. 이거 생식은 그냥 먹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나는 화식을 주로 좋아해요. 손 들어보세요. 구워서 먹거나 찢어서 먹거나 볶아서 먹거나 삶아서 먹거나 어쨌든 자, 좋아요. 예. 자, 그리고 나는 생식을 잘 먹어요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예, 별로 없다, 그죠? 생식은 잘 못 먹어요. 차서 잘 못 먹고 소화가 잘 안 돼서 못 먹고 어떻게 해서 못 먹고 어쨌든 잘 못 먹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렇게 된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아직 건강하지 못하다는 그런 거예요. 우리 인류의 첫째 처음 시작은 뭘 먹었습니까? 생식을 했었다는 거죠. 생식을 저기 에스키모인들 가면은요. 저기 이렇게 동물 이렇게 잡아놓고요. 어떻게 하죠? 피 뚝뚝 흐르는 거 그거 요렇게 먹어요. 그 속에 영양소가 있고 효소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먹거든요. 근데 여러분 피 뚝뚝 흐르는 거 못 먹죠, 그죠? 근데 소도 잡아가지고 금방 못 먹어요, 질겨서. 근데 어떻게 합니까? 숙성시키죠. 숙성이 뭡니까? 막 그냥 발효시킨다. 좋은 말로 발효, 나쁜 말로 부패를 좀 시켜서 먹는다 이런 거죠. 그렇게 해야지만 안에 미생물이 들어가서 야들야들하게 만들어요. 지금 여러분 음식 다 그런 걸 먹고 있는데 그런 걸 없는 걸 많이 먹고 있다는 거죠. 다 죽여버려요. 뭘로? 화식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건강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준다는 거죠. 그러면 선생님 계속 생식만 어떻게 할까? 계속 생식만 하라는 거 아니에요. 밥을 생사를 어떻게 부숴 먹어요? 저는 현미를 부숴 먹어요. 저는 먹는데 어떻게 먹어요? 안 먹던 버릇하면 못 먹고요. 먹던 버릇하면 또 먹어진다는 그런 거죠. 그러면 골고루 챙겨 드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자, 이게 볼까요? 아, 맛있겠다. 그죠? 이거 뭐 소고기 굽는 건가요? 그리고 여기는 볶는 거죠. 잡채인가요? 볶고 여기는 된장찌개. 아, 부글부글한 된장찌개 오늘 끝마치고 가서 드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물무침 뭐 이런 거 전부 다 뭐 하는 거죠? 볶고 찌지고 굽고 뭐 삶고 이렇게 우리 생활에 그게 너무 많다는 겁니다. 이게 많아서 몸에 생기는 게 있어요. 뭐가 생기냐면 여러분 이 사이에 이런 걸 굽고 찌고 삶고 이런 걸 많이 하면 여러분들 이 사이에 끼는 걸 뭐라고 하죠? 치석, 플라그라 그러죠. 치석이 끼듯 우리 모세혈관에 그게 끼기 시작해요. 그걸 여러분들한테 제가 다음 시간에 알려드리겠다 이런 겁니다. 와, 깜짝 놀랄 정도로. 그러면 우리는 항상 뭔가 이제 막히는 게 있으면은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뚫을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막다른 벽이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막다른 벽. 못 가네 하고 엎어질 게 아니고 쑤셔가지고 뚫어야 되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길을 다 가져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걸 우리는 하루도 빼지 않고 먹고 있고, 먹고 있으면서 이것만 먹으면 문제가 된다 이런 겁니다. 이거 먹지 마라 소리는 안 해요. 이거 먹으면 다른 걸 많이 먹어줘요. 여러분들 고기 요만큼 구워가지고 그냥 먹는 사람 있고, 딱 뭡니까? 소금이나 이렇게 뭐 어디에 장에 딱 찍어 먹는 사람이 어떤 사람은 뭡니까? 고기 요만큼 올리고 채소를 이따만큼 막 먹는 사람도 있죠, 그죠? 그래서 채소하고 항상 곁들여 먹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비만, 살찐다는 거. 살찐다는 거, 비만 때문에 고민하는 일은 언제적부터 그랬을까요? 최근 100년 사이에 그랬을까요? 2000년 전부터 그랬습니다. 2000년 전부터 다이어트는 있었습니다. 계속 있었어요. 그 다이어트라는 거는 완전 인류의 역사와 같이 했고 인류의 역사와 같이 한 거 또 한계가 있습니다. 뭔 줄 아십니까? 몰라요? 아, 그건 당연한 거고. 네, 뭘까요? 고부 갈등. 네, 고부 갈등. 고부 갈등은요. 우리나라에만 있는 거 아니에요. 외국에도 있어요. 고부 갈등은 인류의 역사와 같이 했고 전쟁보다 더 오래된 거, 오래된 전쟁. 전쟁 중에서 최고의 전쟁. 그 다음에 고부 갈등 다음에 있는 게 뭔가 부부 갈등 이런 게 있습니다. 그건 또 다음번에 봐서 얘기하고요. 자, 요건 제가 먹는 채식 종류입니다. 이거 뭐냐 하면 제 먹는 밥입니다. 어떤 날은 저희 애의 아침 식사입니다. 아침에 이제 학교 가기 전에 아무것도 안 먹고 다른 거 안 먹고 요거만 쏙 먹고 갑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또 어떤 때는 하루에 밥 먹기 전에 요걸 먹습니다. 그 다음에 야채를 먹고 그 다음에 밥을 먹으라는데 밥을 다 못 먹습니다. 밥을 다 못 먹어요. 그러니까 거꾸로 해요. 거꾸로.
그러니까 과일 먹고 우리 몸은 어떻게 합니까? 밥 먹고 밥하고 채소 먹고 나중에 디저트로 먹죠. 근데 저희는 어떻게 하냐면 디저트를 막 먹어요. 그게 달고 맛있죠. 마구마구 먹고 그 다음에 채소를 먹어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밥 먹자 그러면 전부 밥 조금만 주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살 빼려면은 역으로 하시면 살이 빠져요. 근데 이제 그렇게 요를 하는 방법, 이게 제가 먹는 이런 종류들입니다. 종류이고, 이게 이제 사실 여러분 감자 생으로 드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감자는 꼭 삶아서 먹고, 고구마는 왜? 같은데. 고구마는 생으로 드시고, 감자 생으로 드시면은요, 독소를 빼내는 작용을 해요. 예, 예, 되는데, 갈아서 마시면 더 좋은데, 독해요. 예, 근데 여러 가지 이런 거가 있기 때문에, 감자 생으로 저는, 여러분, 감자 고구마처럼 깎아가지고요, 대신 감자 싹은 드시면은 안 돼요. 그죠? 그긴 솔란이라는 독소가 있기 때문에 또 먹으라 한다고. 이게, 저는 왜 그러냐면, 그렇게 깎아 먹어보니까, 이제, 우리 몸에 해충 있죠? 해충약 먹는 것보다는 그 감자를, 요즘 감자 잘 나오죠, 그죠? 깨끗하게 깎아가지고 아삭아삭하게 감자 먹으면 감자대로 맛이 있습니다. 예, 그런 것도 있고요. 제가 알려드리는 겁니다. 자, 온도에 따른, 그러면은 효소가 지금 불이 막 이걸 왜 자꾸 구운 거를 먹지 마세요 얘기를 하냐면은 뭐 때문에 그럴까요? 효소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효소는 불이 가면은 구조가 바뀌어 버려요. 자, 여기에서 볼까요? 효소의 활성도를 보면은, 자, 여기 활성도가 40%, 그 다음에 여기는 100%, 여기는 60%, 여기는 20%, 여기는 뭡니까? 빵, 이렇게 돼가지고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온도입니다. 온도면은 10도, 20도, 30도, 제일 100%를 발휘하는 온도가 몇 도입니까? 40도, 여기에 40도. 40도에서 최고 100%.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40도의 온도를 가진 음식을 먹게 되면은 아주 좋다는 거. 물도 어떻게 되냐면, 물도 찬물 먹으면은 내 몸에서 온도를 뺏어가 버려요. 우리가 물을 마시면 어쨌든 우리 몸에서 육각수로 변해요. 육각수로 변하는데 내 몸에서 열을 찬 걸 먹게 되면 열을 빼앗아서 육각수로 만들어서 하기 때문에 열을 빼앗기니까 여름에 찬물을 먹으면 시원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겨울에는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더 추워지죠. 그래서 여름이나 겨울이나 어떻게 하냐, 미지근한 물을 드는, 어느 정도, 이 정도 40도 정도 되는 거 아니면 30 몇 도 정도 되는 걸 드시면은 참 좋다는 거예요. 내 몸의 온도를 안 뺏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암은 몇 도에서 제일 활성화되냐, 35도 이하에서는 잘 살아요. 그래서 여러분 안 걸리고 싶으면은 그냥 뭡니까, 몸을 차게 만들면 돼요. 근데 암을 퇴치하고 싶으면 어떻게 합니까? 37도를 이상을 유지해줘야 돼요. 그렇게 해줘야 되는데, 유일하게 우리 몸에서 암이 안 걸리는 장기가 있어요. 어떤 걸까요? 암이 안 걸리는 장기가 있어요. 심장 안 걸렸다는 사람 봤어요? 심장 판막이라든 심장 협심증이라든 막 이런 거는 걸리고 뭐 이렇지만은 심장암은 들어보지를 못했죠. 왜 그럴까? 심장에서는 암이 살 수가 없어요. 너무 뜨거워서. 몇 도인데? 43도. 43도가 유지되니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내 몸이 온통 43도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죽어버려요. 그래서 우리 몸은 항상 36.5도에서 37.1도 이 정도, 5도 이 정도를 유지하고 있더, 그죠? 근데 몸이 따뜻한 사람들은 질병, 암에 잘 안 걸려요. 그래서 속내를 항상 따뜻하게 해주는 거, 요 안을 따뜻하게 해주는 게 아주 중요해요. 자, 그렇게 해서 그러면은 우리가 80도 되면은 모든 게 죽어버려. 효소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맨날 어떻게 합니까? 바글바글 끓이고 지지고 볶고 해가지고 효소를 다 죽이고 그 안에서 활성화될 수 있는 가능성을, 발효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그 생명이 가진 효소들을 다 죽이고 우리는 먹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내 몸에 있는 걸 꺼내 써야 돼요. 내 몸에 있는 거. 밥 먹고 난 뒤에, 여러분 밥 먹고 난 뒤에 아주 몸이 가볍고 좋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밥 먹고 나면 다 어떻습니까? 나른하면서 묵직하면서 잠도 오고. 그건 왜 그렇습니까? 내 몸에 있는 효소를 막 사용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에너지를 뺏기고 있어. 밥 먹고 30분도 안 돼가 운동하러 갑니다. 자, 빼야지.
운동 될까요? 운동 안 됩니다. 그거는 전부 헛짓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운동 안 돼요. 운동이 된다 하는 건 어떤 거냐면 소화를 다 시키고 이미 이제 내 몸속에 들어와서 에너지원 지방으로 변하려고 할 때 그걸 태우러 가야 된다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밥 먹고 난 뒤에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좀 쉬어줘야 돼요. 근데 소고기 먹고 난 뒤에는 4시간 15분을 쉬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보면 이제 4시간에서 6시간마다 밥 먹어요. 꼬박꼬박 찾아가지고 에너지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것도 이제 사람마다 제가 한 끼 먹는다고 여러분들 오늘부터 한 끼 먹어야지 해가지고 다음 주 왔을 때 눈이 이까지 들어가가지고 괭하가지고 아주 선생님 때문에 이랬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자기 몸에 맞도록 하셔야 되죠. 화식은 체내 효소의 과잉 소모를 시킨다. 오로지 밥에다가 국에다가 고기 구운 거에다가 생선 구운 거에다가 나물 볶아가지고 한 데다가 잡채 볶은 데다가 전부 그거 딱 보면 그것만 있다. 그렇게 되면 어쩌? 내가 그거 바깥에서 만들어줘야 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럼 내 몸에 있는 걸 있는 대로 없는 대로 다 뺏었기 때문에 그러고 난 뒤에 더 피곤해진다는 그런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소간을 실험했어요. 소생간 드시죠? 예, 생간 안 드세요? 예, 여기 효소가 참 많습니다. 왜 그냥 우리 간도요, 효소가 엄청 2만 가지 이상이 있어요. 굉장히 많이 있고, 이거 간 때문에 우리는 살아간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근데 간을 보호를 잘해야 돼요. 근데 한국 사람이요, 간이 전 세계적으로 어떨까요? 제일 커요. 크다 해서 장이 이만한 게 아니고요. 간이 제일 강해요. 강하다 보니까 간이 그걸 좀 쉽게 말해서 크다고 합시다. 간이 클수록 외상으로 나타나는 얼굴의 형태에서 눈이 어떻습니까? 작아요. 눈 작은 사람 보고 간 조그만하게 생겼다 안 하죠? 그러니까 눈이 작을수록 간 크게 생겼다. 그럼 서양 사람도 눈이 이따만해요. 그러면 간이 작을까요? 클까요? 작아요. 왜 작아요? 예, 눈이 크니까. 그럼 왜 그러냐? 참 이거 인상학에서 보면 재밌어요. 왜냐면 빨리 봐야 되고 퍼뜩 봐야 되고 도망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눈이 큰 거예요. 저는 눈이 크거든요. 그럼 제 간은 작아요. 약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간이 좋아지는 거를 많이 먹으려고 노력하고 간에 스트레스를 안 받도록 해요. 자, 그렇게 하는데 간이 이게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보다 더 간 큰 사람이 있어요. 어디냐? 일본 사람은 우리보다 눈이 더 작은 거 보니까 간이 더 크겠다 하는 걸 동쪽으로 갈수록 그래. 그럼 서양 사람이 왜 간이 작을까요? 무기를 많이 만들어요. 우리는 무기 없어도 돌격 앞으로 잘하죠. 그죠? 일단 맨몸으로라도 한번 시작해보자. 오늘 곡괭이를 빌려주고 없는데 어떨까? 그래도 나가보자. 손이 있잖아.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서양 사람들은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총이 만들어지고 무기가 만들어지고 왜? 지키기 위해서. 근데 우리는 지금 뭡니까? 막 그냥 난리가 쳐도 이제 몸으로 때우자. 이걸 잘하는 게 우리 사람들이에요. 자, 그럼 이 간을 이렇게 보면은요. 간을 이렇게 잘랐어요. 잘라가지고 여기에다가 일부는 여기에 삶았어요. 삶고 또 일부는 이제 상온에 그대로 이제 시험관에 넣고 딱 실험을 했어요. 하고 삶은 거 하고 안 삶은 거 하고 딱 요렇게 둔 거. 그래서 요렇게 이제 과산화수소, 과산화수소. 활성산소입니다. 과산화수소. 과하게 산화된다는 거예요. 이 과산화수소는 쉽게 말하면 여러분 녹 쓰는 거 있죠. 여러분 밖에 이렇게 그 칼 같은 거 비 맞히고 물 맞히고 이러면 싹 녹슬죠, 그죠? 그 역할을 하는 겁니다. 요 과산화수소, 이렇게 과산화수소를 딱 넣으면 어떻게 될까? 이게 부어봅니다. 상온에 있던 거, 그러니까 삶지 않은 거에는 뭐가 생길까요? 이렇게 거품이 이렇게 올라옵니다. 거품이 올라오고 있고 이 거품에다가 불을 붙여보니까 자, 불이 붙습니다. 그러면은 이거 뭔 일일까? 그 안에는 뭐가 있다? 불이 붙는다는 거는 뭐가 있다? 산소가 있다는 거예요. 산소가 있고 이게 산소하고 이 물이 거품이 있다는 게 산소하고 물하고 같이 이렇게 부글부글 막 올라온다는 거죠. 지금 뭡니까? 이 과산화수소를 분해하고 있는 중이라는 거죠. 뭔가가 분해를 하고 있다. 뭐가 분해를 할까요? 이쯤 되면은 과산화수소를 분해하는 게 있다. 뭐가 할까요? 간에 효소가 하고 있다 이런 겁니다.
아직도 대답이 다 안 되는 거 보니까 공부를 더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한쪽에 삶은 거예요. 삶은데 부어보니까, 과산화수를 부어보니까 반응이 어떻습니까? 없죠? 없다는 거예요. 저기는 효소가 없다는 거예요. 이미 다 죽었다는 거예요. 단백질 구조가 다 변해버렸다는 거예요. 이렇게 삶기 때문에, 자, 높은 온도를 가함으로써 분자의 근유가 변형이 되어서 효소의 그 기능이 상실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소고기 다글다글 볶아가 먹으면은 효소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육회, 이걸 드시죠, 그죠? 근데 육회 먹으면은 또 무슨 벌레가 생기고 이래 찝찝해요. 그러니까 먹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도 육회 즐겨 먹는 사람은 즐겨 먹더라고요. 자, 그런데 이게 어떤 구조냐면 이제 이런 분자 구조가 있습니다. 몰라도 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H2O2라는 게 과산화수소입니다. 활성산소입니다. 그걸 갖다가 우리 몸에 있는 간에 있는 효소가 H2O, 물이죠. 물하고 산소로 분리를 해버린다는 거죠. 그러면은 과산화수소는 사람이 늙게 만들고 쭈글쭈글하게 만들고 질병을 주지만은 이 H2O, 물하고 산소는 내 몸을 건강하게 해주는 것이다. 이 역할을 하는 게 뭐냐면 내 몸에 있는 카탈라제라는 효소다, 이런 겁니다. 이런 효소가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건강한 거고요. 카탈라제가 다 사라지면은 뭡니까? 간이 해독을 못해요. 해독을 못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 몸에 간이 굳어버렸어요. 간경화가 생겼어요. 간암이 생겼어요. 이러면 어떻게 되죠? 간염이 생겼어요. 그럼 이게 잘 안 나와요. 안 나오기 때문에 내 몸에 독소가 돌게 되겠죠. 돌게 되면 뭐가 생깁니까? 병이 생기더라, 이런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되면은 우리 몸에 어떤 사람은 산성 체질이 있고 또 무슨 체질? 알칼리 체질이 있고 이렇게 되죠. 여러분, 그걸 잘 알아내는 방법이 뭔가가 있어요. 뭐 먹어보면 안다? 짜장면 먹어보면 안다. 그래서 짜장면을 먹는데 짜장면 국물이 많이 짜장면 원래 국물이 있는 거예요? 없는데 국물이 많이 생기더라. 그러면은 산성화돼 있고 끝까지 걸쭉하게 가더라. 빡빡하게 가더라. 그러면은 산성이 돼 있다, 이런 거.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우리 몸에 딱 한 군데 산성이 강한 데가 있어요. 어디죠? 위장이에요. 위장의 pH가 어느냐면은 2 정도 돼요. 2 정도 되면 어느냐면, 여러분 혹시나 화장실 바닥 있죠? 때끼 있다. 그러면은 위산을 꺼내가지고 닦으면 돼요. 확 토해가지고. 닦으면 엄청 잘 닦여요. 근데 그게 아무 때나 안 나오죠, 그죠? 아무리 없다고 치도 위산 꺼내가 그거 씻을 수는 없는 거죠. 제가 말씀드린 그만큼 산이 독하다는 게, 위에서 나오는 산이. 그게 있죠. 자꾸 토하고 올라오면 여기에 식도가 어떻게 됩니까? 타버려요. 녹아버려요. 식도암, 식도염 막 이런 게 혀까지 다 영향을 미쳐버려요. 그래서 아주 위험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위산은 어디에만 있어야 된다? 위에만 있어야 돼요. 근데 위가 궤양이 생기죠. 방구가 나버린다. 구멍이 나버린다. 이거는 어떻게 됩니까? 산이 과다할 수도 있고, 우리 이걸 위산이 함부로 막 위장을 해치지 못하도록 만드는 뭔가가 있어요. 그걸 갖다가 제대로 못 나오니까, 내 몸에서 못 만들어내니까 위에 구멍이 생겨요. 이렇게 바르는 게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먹으면은요, 음식을 먹으면은 위산이 소독을 하거든요. 음식물에 있는 나쁜 균들을 다 잡아요. 소독을 하기 때문에 그 위산을 내요. 근데 그걸 위산을 내기 직전에 위백에다 딱 바르는 게 있어요. 혹시 그게 안 나오면은 뭐뭐를 사 먹으면 돼요. 하얀 액 쪽 빨아 먹는 거, 그거 먹고 밥 먹고 이러면 돼요. 근데 그거 먹으면은 또 뭐가 잘 안 나와요. 응응이 또 잘 안 나와요. 하여튼 우리 몸은 참 신기해요. 근데 내 몸에서 자동적으로 나오게 하고, 그거에 많은 또 음식이 있어요. 근데 그게 많은 음식을 드셔야 될 분이 있고, 필요 없이 많이 먹으면 안 돼요. 누가 이거 좋다면 이거는, 그게 이름이 뭐냐면 뮤신이라는 거예요. 위벽을 이렇게 보여요. 그 뮤신, 이 뮤신이 많이 나온다 하더라 하면서 아무나 뮤신 막 먹어요. 그러면 나중에 위산이 나와가지고 뭔가를 뭉개줘야 되는데 위산이 나올 구멍이 잘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신기하죠? 여러분들 요거는 요만큼 밖에, 제가 손톱만큼 밖에 말 못하는 건데 같이 말씀 많이 드릴 거예요. 자, 이런 아밀라제, 트립신,
카탈라제 이런 게는 뭐냐면은 pH 농도 7이라면 굉장히 딱 정상적인 중성이에요. 자, 이렇게 되는데, 이제 뭐, 그렇다고 해서 오늘 짜장면 먹어보고, 과연 내가 산성인가, 알칼리성인가 알 필요 굳이 안 해도 되고, 짜장면은 안 드시는 게 좋아요. 어쩌다가 있죠. 우리 참 어릴 때는, 그죠? 졸업식 하고, 뭐합니까? 짜장면 먹으러 가고, 이랬는데, 외식으로 그랬는데, 참, 그때는 뭐, 모르고 안 좋은 거 많이 했는데, 짜장면, 혹시 여기 짜장면 장사하시는 분 안 계신가요? 예, 예. 어쩌다 먹는 건 괜찮은데 그걸 즐겨 먹는 거는 별로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자, 그러면은 체온과 체질에 따라서 여러분 자기 체질을 알아요? 난 무슨 어떤 체질이다? 어떤 사람은 난 소화가 잘 안 돼요. 어떤 사람은 나는 뭐 가슴이 답답해요. 이래 되는데 여러분들이 체질을 좀 잘 안다면은 사람 이게 체질마다 스타일이 좀 틀려요. 그래서 하체가 좀 굵은 사람이 있어. 상체보다. 상체는 날씬한데 하체가 좀 굵은 사람은 이런 체질이에요. 근데 다리는 가늘가늘하고 날씬한데 우리 엄마는 이런 체질이에요. 다리는 굉장히 가는데 위에는 좀 한몫해요. 그래서 일자 옷 입으면 할머니 퉁퉁하게 보이는데 일자 옷 싹 뺏기면 다리가 굉장히 날씬해요. 이게 그렇게 우리 엄마 이렇게 되는 거고.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볼록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고요. 그리고 어깨는 넓은데 허리는 날씬한 이런 사람도 있고요. 그게 전부 다 이렇게 체질별로 체온의 차이와 장부의 pH, 산성이냐, 중성이냐, 뭐 알칼리성이냐 이거에 따라서 좀 많이 달라진다는 거. 너무 알칼리성 돼도 몸이 별로 안 좋아요. 막 그냥 중성이 되는 게 좋죠, 그죠? 근데 이런 걸 갖다가 체질별 혈중, 지질, 소화, 효소 이런 거 막 만들어낸 게 체질마다 다 다르다는 게 논문으로 나타났어요. 그래서 어느 체질이 뭐가 효소가 너무 많이 분비되고 효소가 많이 나오는 게 좋을까요? 소화시킬 때 적당히 나오는 게 좋을까요? 그렇죠. 많이 나온다는 거는 건강하지 못하다는 증거예요. 그게 체질적으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알 필요가 있다 이런 겁니다. 자, 체내 효소의 생성과 소모. 그러니까 체내 효소가 만들어지면 어떤 역할을 하냐? 이제 장내 유익균들이 활성화가 돼요. 이게 우리 몸에는요. 우리 몸의 미생물들이 몇 마리나 될까요? 대략 미생물 3,000 종류. 예. 예. 종류가 3,000 종류예요. 몇 마리가 될까요? 개체수 말고 몇 마리? 수백 마리, 수천 마리, 수억 마리, 예. 100조. 100조. 아시겠습니까? 우리 몸은 75조 개의 세포와 100조 마리의 미생물의 숙주예요, 숙주. 걔들 없으면 우리는 뭡니까? 분해돼 버려.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딱 죽으면은요, 우리 몸에 있는 애들하고 땅 속에 있는 미생물이 어떻게 합니까? 땅에 딱 묻어버리면 확 분해를 해가지고요. 나중에 뭘로 돌아간다? 흙으로 돌아간다는 이런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장내 유익균들이나 효소들이 활성화를 하려면 뭐냐? 가공하지 않는 식품을 먹어야 된다. 굽고 찢고 볶고 삶고 하면은 아까 어떻게 된다 그랬죠? 40도가 넘어가고 60도에서는 점점 죽어요. 80도에서는 팍 죽어버리고 없다는 거예요. 그래 좋은 물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 사 먹죠? 요새 전부 정수해가지고 드시죠? 예, 소독약이 많이 들어간 물은 미네랄이 별로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또 효소 보충. 효소 보충한다고 효소 사 먹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합니까? 다양한 음식물 속에 그게 들어있더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비타민, 미네랄. 이거 비타민, 미네랄을 왜 먹어야 되냐? 비타민 우리 몸에서 합성이 안 돼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외부적으로 먹어주는데 그게 음식물에 써 있었고. 여러분들 지금 비타민 J 드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나 매일 비타민 복용해요. 그거 이제 여러분들 음식물로 대처하세요. 저도요. 종류별로 마그네슘, 비타민, 그리고 뭡니까, 뭐, 비타민 E, 골고루, 지금도 있습니다만은 안 먹고 있어요. 예. 좀 몇 년 됐을 때는 못 먹고요. 어느 날 그걸 다 끊어버렸어요. 그건 아니더라는 거죠. 충분히 우리 음식물에서 그걸 보강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 먹는 게 결코 여러분들, 내 몸을 좋게 하지는 않는다는 거. 지금 먹으라고 막 여러 가지 이제 이게 뭐 방송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저는 절대 권유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면역 조절 물질, 항산화 물질. 이거는 이제 이런 걸 먹어준다는 거죠. 이거는 뭐 다 이거 어디에 있을까요? 음식물에 있어요.
이게 제가 물질을 먹으라 한다고 그걸 약으로 사드시고 이러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지금 전부 저는 힐링이 치유거든요. 그러니까 자연, 내추럴 힐링을 하자. 자연 치유를 하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하는데 뭐냐면 첫째 중요한 거 있어요. 제가 시작할 때 말씀드렸죠. 내가 아무리 좋은 것을 놓고 여기에 진수성찬을 놓고 앞에 있어도 뭐가 받쳐주지 않으면 소용이 없죠? 마음이 받쳐주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째는 마음이고 둘째는 음식이라는 겁니다. 음식을 먹으면 당장표가 나요. 당장표가 나는데 그 당장표가 나는 거 앞서는 게 마음이 들어간다는 그런 겁니다. 엄청 좋은 음식을 딱 차려놓는데 엄청 불편한 사람이 앞에 앉아있다. 자, 사돈 어른하고 밥 먹는다. 사돈 어른하고 밥 먹는다. 이렇게 소화가 잘 돼요? 안 되죠. 요즘 개그에 나오면 점점점점 있죠. 그죠? 점점점점 보십니까? 사돈을 만나면 말이 없어요. 둘 다. 아, 네 이러고 또 가만히 있고 시계 소리만 똑딱똑딱똑딱 하고. 그죠? 그러니까 불편한 사람하고 먹으면 소화가 잘 안 돼요. 아무리 높은 산을 올라가고 이래도 좋은 사람하고 가면은 힘들지 않아요. 그래서 밥은 좋은 사람하고 먹거나 좋은 사람 없으면은 뭡니까? 혼자 드세요. 이렇게. 자, 그렇게 되면 이런 것들이 이제 소화를 하면서 다량의 효소를 소모하고 해독한다고 쓰고, 그 다음에 인체 유지를 위해서 쓰고, 이렇게 우리가 만들어준 것을 가지고 이렇게 쓰고 있다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먹지 않으면 만들어지지를 못해요. 그래서 너무 많이 먹는 것도 소모를 많이 시키고 너무 안 먹는 것도 못 만들어내니까 항상 내 몸에 맞게 적당하게 먹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체내 잠재 효소가 있고, 이게 내가 일단 먹으면 잠재 효소로 들어가요. 이제 들어가고 내 몸에서 이제 보관을 하고 있거든요. 자, 여기에 있는데 이걸 건강한 상태라면은 전체 대사 효소 중에서 소화 효소는 일부만 써요. 조금만 쓰고 나머지는 내 몸 활동하는 데 써야죠. 몸통 먹는 데만 다 써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하루 종일 어떤 사람 먹는 거 어떻게 합니까? 달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달고 있는 사람은 계속 먹으면서 또 뭐 효소를 또 만들어내겠죠. 근데 계속 먹고 있고 나중에는 뭡니까? 먹으면서 활동하는 사람, 이런 사람 있고요. 어떤 사람은 철철 굶어가면서 하는 사람도 있고요. 예,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은 건강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면 대사 효소가 있으면 소화 효소를 엄청 많이 써버려요. 그러니까 질병에 걸리고 환자들은 어떻게 하냐, 이렇게 되고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소화력이 떨어져 버려요. 소화가 잘 되면 병이 나아져요. 근데 소화가 안 되면 병이 더 짙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병에 걸리지 않도록 유의하는 게, 최고의 의사는 어떤 의사냐 하면은 그 사람이 건강할 때 지켜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건강할 때 병원에 갑니까? 안 가죠? 안 가거든요. 그러면 누가 최고 좋은 의사가 되겠습니까? 본인이 되는 거예요. 자신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집 가족들은 내 빼고는 몰라요. 그러면 누가 최고 집안에서 중요한 의사가 됩니까? 어머니 자신이 되는 거예요. 가족 하나하나를 지켜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가정이 건강하고 안 건강하고는 어머니 손에 달려있다는 그런 겁니다. 자, 그런데 소화계를 휴식시키고, 그러니까 아프면, 짐승들 아프면은 마구마구 잡아먹어요? 안 먹어요. 걔네들은 아프면은 굶어요. 굶고 내 몸에 있는 기력을 이제 회복시켜가지고 어느 정도 되면 그때서 뭘 먹으러 가요.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아플수록 뭐 해야 된다? 많이 먹어야 된다. 해가지고 저도 그랬었어요. 많이 먹고 난 뒤에는 더 아픈 거예요. 더 힘들고. 그랬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아, 이건 아니구나 하면서 아플수록 저는 아주 필요한 만큼만 먹는다는 거죠. 그러면은 효소를 항상 내 몸에 있는 이제 음식을 잘 제대로 먹어서, 감기에 걸렸을 때는 감기 뜻이 뭘까요? 기침하고 그거 콧물 흘리는 게 감기일까요? 기가 감염됐다는 뜻이에요. 이거 이제 이게 우리가 요게 줄이라고 해요. 이게 살갗이 이걸 줄이라고 하거든요. 요 살갗이, 여러분 감기 걸리면은 첫째 몸이 오싹해지죠. 오싹해진다는 거는 주리를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이 있다면 성문을 다 닫는 거예요. 찬기 들어오지 말라고. 근데 건강한 사람은 지금 제가 땀이 막 나거든요. 이걸 좀 열어줘야 돼요. 열어줘야 되는데 안 열어주고 딱 닫기가 있으면 어떻게 되죠? 굉장히 피곤해지는 거예요. 강의 오래 못해요.
그런데 그게 열리고 닫히고 이게 잘 돼야 된다는 거죠. 그게 건강한 거거든요. 겨울 되면 추우니까 계속 닫혀 있죠. 그죠? 닫혀 있으니까 찬 공기가 못 들어오고, 여름에는 더우니까 어떻게 합니까? 열어주니까 내 몸에 열이 빠져나가고 이런 역할을 해요. 그걸 위기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우리 그 방위할 때 위 있죠. 방위할 때 위자에다 기. 방위하는 기력이 좋은 사람이 있고 방위 위기력이 약한 사람이 있는데 그럴 필요는 없어요. 사람은 125살까지 살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요.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지금 나이에서 전부 다 125 빼기 지금 나이 하세요. 그러면 전부 다 아직은 뭡니까? 반도 못 살았다, 그죠? 예, 그러니까 희망을 가지시고 사시면 돼요. 자, 그래서 소화효소를 조금만 쓰면 대사활동을 왕성하게 하기 때문에 살도 찌지 않아요. 살이 찐다는 것은 살찐 사람들은 건강하지 못하다는 증거가 되는 거고, 빼빼한 사람들이 또 건강하냐? 그것도 아니에요. 이게 적당해야 돼, 내 몸무게. 그래서 내 몸무게에서 여러분들 키에서 대략 어떻게 하냐면 90을 빼세요. 그럼 160이다 키가. 그럼 90을 빼면은 몸무게가 90을 빼면은 몸무게가 160이다 7. 아니요. 110을 빼세요. 110을 빼세요. 예, 110을 빼나? 제가 좀 헷갈려요. 아니에요. 틀려요. 아니요. 160, 키가 160 이상이 있고, 또 160 이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거 계산하니까 깜빡했어요. 일단은, 이렇게 해요. 아니요. 쉽게 말하면 100을 빼줘요. 100을 빼면 160은 100을 빼주면 60이죠. 거기다 0.9를 곱해요. 그럼 그게 정상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160인데 100을 빼면 60이죠. 그럼 60에서 0.9를 하면 69, 54죠. 54kg가 정상이에요. 근데 거기서 10%가 54kg인데 그 10%는 5.4kg 있죠. 마이너스 되면은 약한 거예요. 그럼 48kg 이러면은 약한 거예요. 근데 거기서 또 10%를 올리죠. 그러면 몇 킬로가 됩니까? 59kg, 60kg가 되죠. 그러면은 체중이 비만으로 들어가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좀 더 정확한 거는 뭐 키에 따라 좀 달라요. 자, 요렇게 이제 대사효소를 적당히 써주게 돼 있고요. 자, 체내효소의 폭발적 고갈 방법. 이게 무슨 좋은 말이에요? 나쁜 말이에요? 나쁜 말인 것 같죠? 빨리 죽으려면 요렇게 하면 됩니다 하고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살기 싫은 분들은 오늘 제가 여기 설명한 걸 잘 보시고 조례해서 빨리 죽어야 되겠다 생각하시고 딱 보시고 저렇게 하면 나쁜 거구나 생각하신다면 이렇게 하지 마시라는 그런 겁니다. 자, 그러면은 분노, 제일 내 몸의 효소를 고갈을 많이 시키는 것이 뭐냐 하면은 분노, 스트레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 사회 질병을 앞서가고 있는 게 스트레스가 1위라고 하는데, 이 스트레스가 생기면 따라오는 게 화예요, 분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으세요 이렇게 하죠. 착한 사람이 암이 많이 걸려요. 병이 많이 걸려요. 여러 가지 질병이면 착한 병 걸린다 이렇게 해야죠. 그럼 그 착한 사람은 누구를 해치고 있었을까요? 자기 자신을 해치고 있어. 그래, 내가 참는다. 너 두고 보자. 내가 참는다. 두고 보자는 안 하더라도 내가 참아야지 하면서 속으로 부글부글 끓고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말고 저 한강에 가서 고함이라도 질러. 여기 한강 아니죠. 제가 어디 강이죠? 낙동강 가서, 아니면 우리 집 앞에 도랑물이라도 가서 고함을 질러가지고 빼내버려. 여러분 있죠? 임금님기는 당나귀기 아시죠? 이제 실제로 있었던 얘기인데요. 임금님기는 당나귀인데 그 사람은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겠어요. 그래서 이제 숲속에 가가지고 임금님기 당나귀기 이랬더니 그쪽에서 딱 담아놨다가 나중에 숲을 베니까 거기서 나오더라는 그런 얘기. 그 스트레스 해소 방법이에요. 근데 해소 방법은 남을 해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스스로가 푸는 방법을 터득하셔야 돼요. 그것마저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를 만난 게 행운이죠. 행운은요, 여러분들 준비가 기회를 만났을 때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딱 봐놓고 저거 들어야지 하고 준비를 했죠. 그래서 오늘 기회를 만났죠. 그래서 저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행운은 그저 오는 거 아니에요. 행운은 뭐 우연히 오고 행복은 스스로 만들어내는 거라고요. 아니에요. 둘 개 다 준비한 상태에서 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질병과 죽음으로 가는 지름길이 이거다는 거야.
스트레스를 담아 놓지 마세요. 자, 그렇게 해서 만약에 분노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뭐냐면 노르아드레날린, 아드레날린, 코티졸이라는 독극 물질이 나와요. 이거는요, 뱀독보다 더 독해요. 여러분, 누가 미운 사람 있으면 저 꺼내가 찍 갖다 발라버리세요. 그쪽에 싹 썩어버려요. 네. 아니면은 뱀처럼 만드는 기계를 만들어 찍 해가 품어내버리든지 그러면 돼요. 근데 우리는 애처롭게도 그렇게 하지 못하고 속에서 돌게 돼 있어. 화가 나면 이게 과다 방출돼요. 이게 적당히 있으면 내가 분발하고 뭔가를 해보자, 아자 이게 되는데, 화이팅 이런 게 되는데, 이게 과다 방출되면은 이게 활성산소를 만들어낸다 이거예요. 과다 방출. 왜 그러냐면 이걸 해독하기 위해서 내 몸에서 막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거든요. 자, 어떻게 움직여요? 면역계에서 총비상이 걸려요. 총비상이 걸리면서 다른 지역은 무방비가 돼요. 화가 나면은 화가 어디까지 올라온다? 머리 끝까지 올라오면서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되고 땀이 얼굴에 나고 어떤 사람은 아 하면서 획 넘어가죠. 그러면 피가 글로 다 쏠려버려요. 피가 글로 다 쏠려버리니까 그러면은 여기 있던 피들은 어디 갔나요?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죠. 화가 나고 나면은. 화가 난데 막 짱짱한 사람 어디 있어요? 후들후들 떨리죠. 후들후들 떨리니까 여기 있는 거 다 끌어갖고 위로 올려버린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 끌어올릴 힘이 없는 사람, 화는 나는데.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너무 과다하게 빨리 끌어올려가지고, 그러니까 이까지 빨리 끌어올려야 되는데 능력이 안 돼가 못 끌어올렸는데 여기서 빵 터져버리고 뇌졸중. 여러분들 이제 고혈압, 무슨 질병 이거 다 있죠. 뭐가 안 좋아서 생긴 거다? 스트레스가 안 좋아서. 예. 그죠. 성질이 안 좋아서 생기는 거다. 이런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 이제, 이렇게 이제 쉽게 말하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관절이 아파요. 그리고 뭐, 그러니까 허리가 아파요. 뭐 어디가 아파요. 이렇게 한다는 거는 내가 이제 분노가 일어날 때 쓰는 피의 에너지 이런 게 평소에 한 200%를 끌어당긴 데 쓴대요. 그 정도로 세게 끌어당겨가 써버리니까 다른 데서는 피가 없어져 버려요. 약해져 버려요. 다 죽어나니까. 그러면 피를 따라 돌고 온몸을 자유자재로 달리는 이런 백혈구들이 있죠. 그런 거나 면역체계들이 임파구 이런 애 임파 아시죠? 임파구에서 나는 여러 가지 이제 면역체계들이 글로 가서 이제 방어 체계를 가지기 때문에 다른 곳은 무방비 상태가 돼요. 그러니까 화 자주 내는 사람들은 허리도 아프다, 팔도 아프다, 어디도 아프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게 돼요. 오늘부터 병을 자랑하면은 아름다운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역구역 위장이면 위장, 속이면 속 다 질병이 걸리게 돼 있어요. 무방비 상태. 좀 쉽게 말하면 어떻게 말할까요? 저기 여러분들 만약에 쉽게 말하면 북쪽에서 전쟁이 터지려고 한다. 그러면 지역 방위군들이 어떻게 합니까? 지역에서 딱 지키고 있다가 저쪽에 일이 커졌다. 지금 위험하다. 이러면 전부 다 어떻게 합니까? 걸어 올라가 삐죠. 그래 올라가 삐고 없을 때 밑에 숨어있던 강도들이 비실비실 나오면서 어떻게 합니까? 너무 집 털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거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되죠? 그렇게 생각하면 되니까 이제부터 화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요 무릎한테 물어보고 화내야 돼요. 내가 지금 신경질이 엄청 날려고 하는데 얘야 좀 내면 어떨까? 물어봐갖고 얘가 곤란한데요. 이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안 내야 돼요. 알겠습니까? 물어보면 대답을 해요. 여러분들 안 할 것 같죠? 세포도 살아있기 때문에 대답해요. 왜 세포도 몸이가 먹고 살거든요. 세포도 어떤 애도 28일간 살아요. 피 있죠? 피 우리 적혈구 며칠 사는 줄 아세요? 걔도 세포잖아요. 며칠 사는 줄 아세요? 6개월 살아요. 120일 살아요. 120일 사는데 요거 여러분들 뭐 하다 찍찍찍 빼내면 어떻게 됩니까? 안 되죠? 함부로 빼내면 안 돼요. 어혈은 풀어서 빼내줘야 돼요. 필요 없는 거는. 근데 여러분들 막 심하게 빼면 곤란해요. 그래서 뺄 때도 조금만 빼내주면은 어혈이 좀 빠지기도 하고 있는데 그런 방법도 여러분 좀 아시면 좋겠어요. 자, 위험을 막기 위해서 과호흡을 합니다. 왜? 빨리 이렇게 호흡을 해야지 심장에서 빨리 박동을 해가지고 필요한 곳으로 피를 보내주잖아요. 그죠? 근데 만약에 머리로 빨리빨리 못 보내줬다 하면은 뭐가 걸린다고? 뇌졸중 막 이런 게 생긴다 그랬죠. 그래서 막 여기서 급하게 돌게 되고 혈액이 급속으로 공급이 돼야 되고 근데 혈액이 충분히 많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괜찮은데 안 그래도 피가 모자라는데 이걸 해버리면은 잘못된 일이 발생을 할 수가 있다. 그러면 그렇게 숨을 빨리 쉬게 되면 우리가 화내고 나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팍 늙어버려요. 밤새도록 걱정하고 나니까 다크서클이 어디까지? 발목까지 내려와 있어요. 시커멓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확 늙어 있다는 게 표가 나요. 너 밤에 무슨 일 있었니? 왜 그래? 사람이 하루 만에 팍 사갔니? 그게 있다는 거예요. 하루 만에 생기가 돋기도 하고 하루 만에 생기가 빠지기도 하고 이게 다 된다는 거죠. 이게 뭐냐 하면은 활성산소가 과다 방출. 화를 많이 내면 낼수록 빨리 늙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부터 안 늙고 싶다. 지금 더 이상은 나는 늙기 싫어요. 그러면은요. 무조건 안녕하세요. 기분 좋습니다. 이렇게 사셔야 돼요. 근데 나는 어쨌든 남들보다 좀 쭈글쭈글하게 보이고 늙는 게 소원이다 그러면 무조건 성질내고 다니면 돼요. 그러니까 어머니들이 이 내가 늙어간다는 게 내 탓이 아니고 누구 탓이다. 내 탓이 아니고 남 탓이 아니고 내 탓이다 이런 거죠. 왜? 내가 어쩌다가 저 인간을 만나갖고 내가 이 모양 이 꼴이 됐나. 그것도 내 탓이에요. 그죠? 그리고 아들 낳아놓고 내가 저놈 자식 때문에 내가 팍 늙었어요. 이러는 것도 내 탓이야. 다 있죠. 그거는 자식 탓이죠. 그냥 신경 안 쓰면 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됩니까? 그럼 그렇게 안 키우면 되잖아요. 그게 이제 사실 이거 역으로 들고 가보면은 다 우리가 교정할 수 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제일 빠른 순간은 언제입니까? 과거로 돌아갈까요? 제일 빠른 순간은 지금 이 순간이다는 그런 거죠. 자, 그래서 활성산소가 산소를, 이게 왜냐면 이것도 미토콘드리아가 우리 몸의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해서, 그냥 미토콘드리아라는 요런 안에 그게 있어요. 세포 속에 사는 그런 바이러스 종류입니다. 있어요. 우리 몸에 다 있어요. 걔들이요. 우리가 막 에너지를 많이 필요하게 되면 빨리빨리 활동을 착각착각착각 이러면서 있죠. 공급을 하면서 활성산소를 하나씩 막 빼내요. 화를 많이 내면은 산소를 많이 먹죠. 이러면서 산소를 많이 마시면 마실수록 빨리 늙어요. 여러분 숨을 작게 쉬면은 덜 늙어요. 그래서 달리기를 심하게 많이 한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얼굴은 팍 차가 있고 몸은 튼튼해요. 그런 거, 이런 것까지 할 게 참 많네요. 자, 짝이른 활성산소, 과잉 활성산소가 세포 파괴를 들어갑니다. 왜냐면 활성산소가 우리가 O2는 산소거든요. 2인데 하나의 O가 활성산소예요. 하나의 O가 활성산소이기 때문에 걔가 이렇게 그 화학 반응을 일으키려면 어디 가서 붙어야 되거든요. 어디 가서 붙냐면 이 세포에 가서 붙어요. 지금 이거 세포가 구멍이 났죠. 빵빵 뚫려 있어요. 이거 미국 심장협회에서 이거 발췌한 건데요. 여기 지금 파랗게 되어 있는 이게 전부 활성산소입니다. 얘네들이 더 붙어가지고 구멍을 다 내버려요. 뽕뽕뽕뽕 들어가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 소독약 바르죠. 소독약 그 과산화수소잖아요. 예. 그거 요렇게 바르면 뽀글뽀글 올라오죠. 그게 활성산소예요. 뽀글뽀글 올라오는 게 이게 산소하고 물하고 막 나오고 소독시키는데 여러분들 있죠. 그거 오존 아시죠? 강력한 소독약이 오존이에요. 근데 오존이 강해지면 우리는 어떻게? 아주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 적당한 오존 이런 것도 필요하고요. 근데 이게 세포 하나만 빵꾸 내면 구멍 내버리면 괜찮아요. 왜? 75조개에서 1개인데. 그런데 이게 어떻게 하냐면은 1개만 내는 게 아니고 활성산소가 하나가 만들어지면 하나가 뭔가 2개로 변하고 2개가 4개로 변하고 4개가 8개로 기하급수적으로 순간적으로 초를 다투지 않아요. 초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 찰나라고 얘기하죠. 엄청 짧은 거. 이게 0.000000001초 해가지고 팍 생기거든요. 이게 어떻게 원폭처럼 생겨요. 팍 순간적으로. 생기면서 그 부위를 갖다가 다 삭혀버려요. 세포를 다 죽여버려요. 그래서 무릎이 알린다 이런 거 다 있죠. 그런 연유에서 만들어진 거. 오늘 하루 성 내고 그 다음부터 절대 성 안 내면 병 안 생겨요. 암이 어제 내가 신경질 되게 냈더만 오늘 안 걸렸다 이런 거 있습니까? 어제 신경질 엄청 냈더만 오늘 위염 생겼어 이거 있습니까? 아니에요. 모든 질병은 시간을 두고 쌓아온 거예요. 저축을 하듯이 질병도 저축해왔다는 그런 거죠. 자, 그러면은 병든 세포가 미방출 병든 세포는 알아서 죽어줘야 돼요. 이거 뭡니까 가수 분해라는 걸 하거든. 우리 세포 속에 얘는 이제 이 세포가 딱 있으면 넌 이제 살면 안 되겠다를 결정하는 그 세포 안에 소세포가 있어요. 그 걔가 있죠. 팡 터지면서 세포를 죽여버리거든요. 그럼 죽여버리면 죽었으면은 빨리빨리 이렇게 땀이나 몰로 이렇게 변으로 다 배출이 돼야 되는데 안 되고 있죠. 어느 한쪽에 딱 붙어 있어요. 딱 붙어 있으면서 딱 붙어 있으면 내 몸의 방어 체계들이 어떻게 합니까? 저거 나가줘야 되는데 안 나가 이러면서 걔네들이 끌고 나가기도 하고 먹기도 하는데 면역 체계들이 약해졌어요. 비실비실해요.
비실비실하면 어떻게 합니까? 너 내가 잡아먹어야 돼. 너 힘이 없어. 그럼 걔를 다 엎치가 있어요. 활동 못하게. 근데 계속 엎치죠. 그러면서 면역 체계들이 꽉 둘러싸고 있는 게 뭐냐 하면은 암덩어리예요. 이게 뭐냐면 요건 직장암이에요. 요거는 요거 폐암이에요. 폐암인가? 요건 직장암이고, 요건 뇌암이고, 요건 유방암이고. 이래요. 암 종류. 그러니까 암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막 곳곳에 다 내가 약해진 데는 다 생길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이제 되는데 여러분들 만약에 화가 나면은요. 이상하게 오늘 부부싸움을 할 것 같다. 근데 슬슬 시비를 걸러온다. 그럼 가을에 제일 맛있는 채소가 있어요. 뭐예요? 가을에 참 이렇게 굵게 생겼죠. 무죠. 예, 신경질 나려고 한다. 오늘 싸울 것 같다. 그러면 무 한 덩어리를 갖다 놓고 딱 갖다 놓고 씹어가면서 싸움을 하세요. 아시겠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은 여기에 무에 카탈라제라는 거, 아까 간 얘기했죠. 간에서 나오는 과산 활성산소를 잡는 효소가 엄청 많이 있어요. 그 다음 많이 있는 게 뭐냐 하면은 감자에 있어요. 생감자에 있어요. 삶았거나 굽거나 찌면 어떻게 되죠? 없어져 버려요. 그게 있는데 그러면은 이제 시비를 걸면서 이제 화가 탁 난다 그러면 무 한 번 씹어 꾹꾹 씹고 잠깐 기다려내 씻고 이렇게 하면은 언제 그죠? 싸움하고 소화시켜가 카탈라이즈 만들어내고 이렇게 못 하잖아요. 그러면 빨리빨리 하기 위해서는 잠깐 기다려라 해가지고 무를 싹싹 가세요. 이렇게 갈아가지고 뭡니까? 컵을 딱 만들어 놓고 시비 걸면 한 잔 마시고 또 하고 요렇게 하면은 예 진짜 좋습니다. 제가 방법을 가르쳐 드리는데도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 할 여력이 없고 시간도 없고 갑자기 했다 그러면 화내지 말고 기운을 바꾸세요. 똑같으니까 뭐 한다? 똑같으니까 싸우는 거예요. 안 싸우려면 그래, 네 그러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그러세요. 내가 잘못했어요. 제가 그래서 어느 날 시비가 살살 붙어오기를 잠깐 보니까 오늘 내한테는 안 좋은 날이에요. 그래서 그래 그냥 계속 듣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며칠 지나고 난 뒤에 내 좋은 날 딱 됐을 때 지난번에 요렇게 해서 내가 화났었는데 그때 말하지. 그때 말하면 싸울 것 같았어. 이렇게 하면은 그때 뭡니까 차분해진 상태니까 그때 얘기가 통해요. 그래서 똑같은 사람 되지 말고 한쪽이 착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보니까 착하게 보여요. 예, 착한 사람 되세요. 자, 이렇게 이 왜 그러냐면은 과산화수소를 갖다가 이렇게 분리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거죠. 자, 그러면은 활성화 에너지와 반응의 속도를 보면은요, 우리 몸은요, 참말로 신기해요. 세상에서 이렇게 정밀하고 좋은 기계는 없다고 봐요. 이렇게 좋은 기계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자, 여기 보면은, 여기에다가, 요거는 보라색은 산소고요, 파란 거는 물이에요. 자, 그리고 요거 두 개가 붙은 게 가산화수소예요. 가산화수소인데, 자, 여기에, 이렇게 활성화 에너지입니다. 과산화수소가 생겼습니다. 요거는 이제 반응하는 거고요. 여기 화가 나면 이게 생기죠, 그죠? 그러니까 화가 나면 생기는 것보다 우리가 생활을 하면 이게 활성산소가 생겨요. 왜 우리가 숨 쉬고 생활하면 이게 저처럼 지금요. 막 2시간을 떠들잖아요. 그러면 과산화수소 엄청 생겨요. 그러니까 한 2시간 강의하고 나면 팍 늙어버려요. 그 늙음의 대가로 제가 이걸 많이 받아요. 알겠습니까? 자, 그렇게 이게 막 생기거든요. 근데 이걸 갖다가 산소하고 물로 쪼개야지 내가 탈이 안 생기죠. 이거 쪼갤라 하면은 요렇게 이제 쪼개버려요. 쪼개면 이상이 없죠, 그죠? 그래, 이거 쪼개려면 온도가 400도가 필요해요. 내 몸을 이게 과산화수소를 물과 산소와 물로 분리를 시키려면 400도가 필요해요. 그러면 내가 400도 하면 이게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뭐 60도만 넘어도 우리는 이게 화상을 입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 400도 하면 우리는 아마 아무도 안 살아 있었을 거예요. 다 죽어버리고 400도. 그런데요, 우리 몸을 이거 400도까지 안 올려주는 역할을 하는 게 흥분했네요. 안 올려주는 역할을 하는 게 뭐다? 효소다 이 말이에요. 예. 아이 고맙습니다. 예. 앞에 여기 있어가지고요. 잠깐만요.
자, 뭐 좀 그렇네요. 자, 요렇게 요게 이제 400도인데요. 그럼 우리 몸에 이제 화 낼 때 뭐 활성산소가 화 안 내더라도 숨 쉬고 살면은 활성산소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화낼 때는 엄청 많이 나오고 화를 안 낼 때는 적당히 나와요. 근데 적당히 나오는 것도 계속 우리가 분해를 시키고 잘 안 누른 사람 있죠. 그런 사람은 뭐가 많이 나오느냐? 여기에 자, 이게 400도가 올라갔죠. 뭐가 나오느냐 하면은 여기 나오죠. 카탈라제라는 효소가 나옵니다. 제가 다소 카탈라제를 하는데 카탈라제는 이제 이거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그런 효소입니다. 예, 여기 나오는데 이게 들어가면은 우리 몸이 몇 도를 유지하고 있습니까? 예. 36.5도에서 37.5도를 유지하고 있는 범위를 만들어주는 게 카탈라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몸을 유지하면서 이렇게 지금 H2O하고 O2로 만들어내면서 살고 있다는 거죠. 이해되죠? 제가 정말 쉽게 설명을 했어요. 이거 제가 지금 학술 발표에서 했던 거를 갖다가 일부에게 제가 가지고 나온 거예요. 자, 그러면 에너지의 차이가 몇 도입니까? 400도 빼기 37도 하면은 363도를 우리는 줄이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모든 생명체들이 살아가고 있고 효소가 없다면 우리는 맨날 불타가지고 죽고 또 불타가 죽고 그렇게 할 수도 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효소의 개입은 반응 속도를 낮추고 활성화 에너지의 기운을 낮춘다는 거죠. 우리가 몸이 불타지 않도록.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은 굉장히 자주 불타요. 그죠? 자주 불타는 사람. 술 먹어서 얼굴이 벌게지는 사람 좋은 걸까요? 별로 안 좋아요. 그런 사람은 술을 많이 안 드시는 게 좋고요. 그렇다고 해서 하얗게 질려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역시 좋지 않은 거죠. 자, 효소의 활성화 방법. 자, 이거는 이제 체외로부터 우리가 음식으로 해주자 이런 뜻이고요. 효소 활동으로 이제 뭐 이렇게 모두 음식으로 해보고 또 성격 좋게 만들고 이런 얘기입니다. 환경 오염 이런 게 효소 파괴하면은 효소가 자꾸 줄어들면은 그러니까 성질 자꾸 나면은 효소가 줄어들죠. 그럼 면역력이 약해져 버려요. 효소가 잘 나오지 않기 때문에. 자, 이런 연유로 해서 우리는 발효식품, 알칼리성 체질 유지, 이게 중성 체질이 알칼리성, 약간 이렇게 우리가 그 중성이라는 거는 알칼리성, 너무 알칼리성도 아니고, 이게 pH 농도가 7, 6점 얼마 이래 돼야 된다는 그런 거죠. 그 알맞은 체온, 이런 게 정말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거. 예, 이런 게 돼야 된다는 그런 거고요. 자, 그렇게 하고 뭐 세포 강화, 건강 유지, 면역력 증가, 자연 치료 강화. 그러니까 효소가 충분하면 이렇게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체내의 충분한 효소로 인한 장점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저는요 예전에는 잠이 잘 안 왔습니다. 그래서 일을 많이 했습니다. 잠 안 오니까 일하자. 그러다 보면은 날 새고 이런 거 많이 했고 또 욕심도 많아가지고요. 알고 싶은 게 많아갖고 또 밤샘도 하고 이런데 요즘은요 이제 1시쯤 되면 딱 잠 옵니다. 눈에 가시가 막 들어옵니다. 그러면 딱 자버려요. 그래서 하루에 요즘은 예전엔 제가 한 4시간 잤었거든요. 요즘은 한 6시간 이렇게 뭐 좀 잘 더 자면 7시간 이렇게 자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게 잠이 와서 못 견디겠더라고요. 예전엔 잠이 안 와서 이랬거든요. 근데 요즘은 잠이 와서 안 돼가지고. 자, 그러면은 자, 발효란 어떤 것이고 발효란 어떤 물질을 얻어내는 과정이더라. 그래서 미생물을 통해 이제 우리가 유기물이라는 게 뭐냐면은 콩 이런 거 있죠. 그런 거를 분해하는 거를 발효라고 합니다. 그게 배추가 김치가 되고 콩이 청국장 된장이 되고 우유가 요거트가 치즈가 되고 무장아찌가 되고 이런 게 전부 발효 과정이에요. 발효가 되고 효소란 어떤 것이냐 과정을 만들어 가면서 생성되는 물질이면서 그러니까 미생물도 효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미생물도 단백질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암도 효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미생물, 이게 암도 단백질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몸의 백혈구들이 어떻게 하냐면, 암세포에 가가지고요, 그 암세포의 그 단백질을 파괴하는 이온을 왕 쏘아버려요. 그러니까 그 물질을 쏘아버리면 암세포가 파괴가 돼버려요. 그 암세포를 파괴하도록 만들어주는 물질들을 우리가 공급해줘야 된다, 이런 거죠. 근데 그거를 막 이제 인위적으로 하죠. 병원에서. 어떤 겁니까? 예, 항암하는 거예요. 염산 같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생성되는 물질인데 태내의 모든 생화학 반응. 우리가 이제 이게 전부 다 활동하는 게 화학 반응이에요. 우리가 살아있다는 자체가 수행하도록 도와주는 단백질 촉매제면서 그런 게 어떤 거냐면 아밀라제, 라파제, 말타제, 카틀라제 막 이런 거 있죠. 아제로 들어간 이런 것들이다 이런 겁니다. 이게 효소입니다. 아시겠습니까? 효소가 어떤 건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먹고 있는 매실 효소 아니죠. 매실 효소 아니고요. 그냥 매실 발효액인데 매실 설탕물. 예, 보여드릴게요. 자, 효소는 소화 효소는 어떤 거냐? 요건 여러분들 다음에 뭐 좀 쉽게 얘기를 할 건데요. 녹말을 우리가 밥을 먹죠. 밥을 녹말로 만들어요. 씹어가지고 녹말로 만들고 이 녹말을 또 밥을 자꾸 씹으면 달아지죠. 그게 뭡니까? 엿당이라는 겁니다. 달아지면서 나중에는 포도당으로 변해가지고 들어가는데 이게 이제 녹말이라든지 밥이라든지 이게 다 기질이에요. 그걸 기질이라 하고 물질이에요. 이 이제 기질 반응물, 기질이 변화되어가지고 이제 요렇게 모든 음식물이 쌀이 그대로 우리 몸속에 흡수되는 거 아니죠? 전부 분해돼가지고 흡수돼 버려요. 자, 요렇게 효소들이 중간중간에서 작동을 하고 있다. 이게 효소입니다. 효소고, 자, 그러면은 우리가 효소는요, 딱 짝지가 맞아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궁합이라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딱 봐가고 네모가 있고 네모 안에 동그라미가 있는데 이 동그라미가 안 오면은 얘는 반응을 못 해요. 그러니까 끼리끼리라는 거예요. 지짝이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 있으면은 자, 재가 있죠. 도대체 어디 가서 반응을 할까요? 재가 요게 나와 있는 재가 조효소거든요. 예, 요게 조효소거든요. 그러니까 노란 거 있죠. 저게 조효소인데, 자, 이게 어디 막 여기저기 다니다가 여기가 내 자리구나 하면서 요때 딱 하면서 효소 반응을 한다는 거죠. 이게 요렇게 짝지가 되는데 이게 뭐냐 하면 조효소가 어떤 거냐 하면은 자. 비타민 혹은 미네랄이라는 거죠. 비타민 혹은 미네랄인데 미네랄이라고 얘기하면은 무기염료예요. 철, 마그네슘, 아연, 망간, 뭐 이런 거 막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 아연 빠사먹으면 되겠네. 뭡니까? 철 가서 녹슬은 거 끓여 먹으면 돼. 이거 아니죠. 전부 무기염료로 남아 이온 상태로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그 물 같은 물질로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거든요. 근데 아연이 많은 거, 아연은 참 이 남자의 정력이 좋다 그래요. 그래서 카사노바가 카시 아저씨가 굉장히 즐겨 먹었다고 얘기를 하죠. 예, 카사노바 그 아연이 많은데 그 아연이 많은 물질이 어느 거죠? 겨울 되면 많이 나와요. 굴에 많이 있다 그러죠. 카사노바가 굉장히 즐겨 먹었다고 굴국밥 한 집에서 억수 즐겨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이런 이제 그게 조효소예요. 이런 비타민이나 미네랄 이런 게 우리 몸에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꼭 필요한 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럼 우리 뼈를 만드는데 뭐가 필요합니까? 칼슘이 필요하죠. 칼슘이 필요한데 이 칼슘을 만들려면 내 몸에 자동으로 잘 안 만들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넣어줘야 된다 이런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면 막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니까 아무것도 안 들어가는데 저렇게 돼야지. 여기 보면 저기 보면 연두색 있죠. 제가 조효소예요. 그리고 여기에 밑에 파란 거 있죠. 저게 효소예요. 그래서 각각의 이게 효소들이 지가 짝을 만나야지 반응을 하고 자, 이제 활동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데 우리는 이제 우리가 우리 몸에 필요한 거를 갖다가 골고루 먹어줄 필요가 있고 조선시대 임금님 밥상이에요. 임금님 밥상인데 임금님이 저래 잘 먹었을까? 저렇게 잘 먹지는 않았대요. 보통 7첩 반상으로 해서 먹고 뭔가 경사가 있으면 9첩, 12첩 이렇게 먹었다 그래 얘기를 해요. 이게 보통으로 드시는 식사고요. 근데 서민들은 조선시대에 어떻게 먹었을까? 참 밥그릇 한번 보세요. 사이즈를.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저 사람 얼굴보다 더 커요. 밥그릇, 국그릇. 무슨 냄비 같은 걸 갖다 놓고 세숫대야를 갖다 놓고 먹고 있어요. 근데 아저씨가 뚱뚱해요. 바삭 여유가 있어요. 아이고 저래 먹고도 왜 저렇게 생겼나 그 생각이 들어요. 저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우리는 요즘 요만한 거 갖고 밥 먹죠, 그죠? 밥 먹고 있는데 저래 먹어도 한이 안 찼던 것 같아요. 옛날에 밥심으로 산다 이러면서 요새 밥심으로 삽니까?
아니죠. 밥심이 아니고 요새는 정신, 에너지 이런 걸로 살고 있죠. 그죠? 자, 그런데 자, 소화란 뭘까요? 소화란 뭘까요? 소화가 쉽게 얘기하면 소화가 뭐죠? 소화라는 거는 삭힌다는 뜻이에요. 삭혀서 화해시킨다, 화하게 만든다, 소화입니다. 소화가 잘 돼야 건강하다. 소화는 잘게 그것도 뭐가 아주 잘게 아주 잘게 부수는 작업을 소화라고 해요. 우리 세포가 밥알을 먹으면은 우리가 소화시킬 필요 없어요. 그냥 씹지도 않아 굴떡굴떡 넘기면 돼요. 근데 씹지도 않아 굴떡굴떡 넘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난주 체해서 죽어요. 그죠? 자, 그런데 이 고분자를 쉽게 말하면 좀 어렵게 말하면 고분자를 큰 덩어리를 작은 분자로 만드는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자, 밥이 있어요. 자, 밥을 여러 가지 녹말 덩어리가 이렇게 뭉쳐져 있어요. 이게 씹죠? 이게 씹으면 자꾸 씹으면 씹을수록 뭐가 나와요? 침이 나오죠? 침이 자꾸 나요. 자, 여러분 저 손가락에 침 찍어보세요. 이거 한번 보세요. 빨리. 아이 더러워서 아이고 자기 손인데 그래도 몸에서 해독시켜 딱 나오죠. 요거 옆에 짝지 얼굴에 한번 갖다 발라보세요. 싹아버려요. 예, 침 바르지 마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침 발라가지고 음식을 이래 해가 젓가락이라도 콕 찍어 이렇게 해놓고 젓가락 꼴랑 이랬는데 어떻게 됩니까? 고기에 아밀라제가 묻어 있으면서 주위를 다 닦아버려요. 아시겠습니까? 이게 아밀라제가 하는 역할인데 이 녹말을 어떻게 하느냐? 자, 이게 녹말이죠. 그죠? 녹말을 2당 2개의 분자로 쪼개버려요. 지금 팍팍팍 쪼개고 있죠. 그래 쪼개요. 쪼개가지고 나중에 여기 파란 걸로 나온 게 이게 뭐냐 하면은 여러분들 침에 있는 아밀라제예요. 아밀라제인데 침에는요 여러분들 꼭꼭 씹어 먹으면 젊어진다 그래요. 그 왜 그러냐면 파로틴 호르몬이라는 게 이 기미쌤에서 나와요. 기미쌤에서 나오면서 그 파로틴 호르몬이 뭐냐 하면은 젊음을 유지하는 호르몬이에요. 내분비 계통에 나오는, 이게 외분비가 있고 내분비가 있고 막 이러는데 그런 것도 다음에 얘기할 거예요. 근데 그거 꼭꼭 씹어 먹을수록 이가 망가지는 게 아니고 꼭꼭 씹어 먹을수록 얼굴이 탱탱해지고 젊어진다는 거죠. 자, 요렇게 되는데 그 아밀라제가 이렇게 2개로 쪼개요. 전부 2개로 쪼개면은 이게 엿당으로 변해요. 여러분들 엿당이란 게 또 쉽게 말하면 어떤 거냐 하면은 요게 뭐겠어요? 이게 엿기름이라는 거예요. 질금이라고 얘기하죠. 엿기름이요. 그거 달죠. 여러분 수능 치는 애들한테 사탕 줘요, 엿 줘요. 사탕 주면 시간이 걸려요. 그걸 엿당으로, 이게 사탕은 별로 도움이 안 돼요. 뇌로 바로 가서 포도당 하도 되고 에너지원으로 변하려면 엿을 갖다 줘야 돼요. 엿 먹어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요건 아닙니다. 예, 엿 갖다 붙이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엿은 빨리 분해가 된다는 거죠. 사탕은 분해가 잘 안 되고요. 자, 요렇게 해서 이 엿을 다시 또 쪼개요. 여기 그냥 뭐 분자가 다당류, 이게 분자가 클수록 우리가 세포가 못 먹어요. 이게 쪼개가지고 요렇게 쪼개서 나중에는 뭐냐, 포도당이라는 하나의 분자로 만들어요. 포도당은 육각형으로 생겼어요. 요렇게 육각형으로 생겼어요. 요렇게 딱 쪼개져야지 어떻게 하냐. 그때부터 단당류라고 작아요. 하나죠. 하나가 돼가지고 세포 안으로 들락날락 하면서 세포의 먹이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피곤하고 힘들고 뭔가 먹은 게 없고 이러면 뭐 맞습니까? 포도당 주사를 맞아요. 포도당 먹으면 별로 소화 돼버려서 포도당 주사를 맞는 거예요. 그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 인체, 우리 몸은 소화되기까지 몇 개의 구멍이 있을까요? 몇 개의 통로가 있을까요? 통로는 오로지 원웨이다. 하나다는 거예요. 하나, 왜? 입으로 씹어서 삼켜가지고 항문으로 나갈까지 또 오로지 한 통로로 돼 있어요. 그 통로로 되면서 관여하는 게 입에 침 있죠. 침에서 아밀라제하고 이제 아밀라제가 나와요. 근데 여기서 침 갖다 바르고 벌레 있죠. 물린데 침 갖다 바르면은 덜 건지럽죠. 그게 파로틴 호르몬이라는 겁니다. 파로틴 호르몬이고 그 호르몬의 작용, 그 호르몬 이야기는 또 다음에 하겠지만 작용, 침, 아밀라제 이런 게 침은 굉장히 좋은 거예요. 침은 정말 좋은 거예요.
그래서 좋은 건데 이제 아무나 안 봐달라 해서 그 탈이죠, 그죠? 내 침 좀 받을래 이런 사람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소중하게 잘 간직하셔야 되고 써야 되죠. 자, 그 위에서는 뮤신, 펩신, 염산이 나와요. 펩신은 뭐냐면 단백질을 쪼개는 역할을 해요. 염산은 어떻게 하느냐? 독극물, 안 좋은 물질들을 전부 미생물이 들어가면은 우리 이게 그냥 침 그냥 갖다 발랐죠. 그럼 침 삼키죠. 그럼 그 안에 염산이 들어가고 그거 나쁜 거 다 잡아가지고 없애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위장에서 염산이 없으면 우리는 이렇게 못 살아 있어요. 자,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쓸개에서 이제 그 쓸개는 어떤 효소가 있는 게 아니고 쓸개에서는 그 이렇게 지방을 분해해요. 유화시켜요. 이렇게 아주 유화라는 어떠냐면 여러분들 이렇게 그 빨래하면 거품 나오죠. 거품이 자꾸 나오면서 기름때를 잘게 부수죠.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여기 뭐냐면 췌장이에요. 췌장에서 아밀라제, 트립신, 리파제, 그다음에 말타제 이런 게 나오고 그다음에 인슐린, 글루카곤, 소마토스타딘 이런 게 나와. 이건 내분비고 이거 외분비고 막 이랬는데 이런 게 만약에 췌장에서 이 소화 효소가 안 나오면 소장에서 하면 돼요. 그런데 이 췌장에서 요런 내분비 인슐린, 글루카곤, 소마토스타딘 이게 안 나오면 위험하게 된다는 거죠. 왜? 인슐린이 잘못되면 뭐가 걸리죠? 당뇨가 걸린다는. 그것 때문에 이 당뇨 때문에 당이 다 빠져버려요. 이게 세포들이 먹고 살 게 없는 거예요. 당이 뇨로 빠진다. 당뇨예요. 이게 먹고 살 게 없으니까 우리 세포들이 굶어 죽어요. 제일 먼 데가 됩니까? 발. 그 발톱부터 썩어 들어간다는 그런 겁니다. 그런 것도 여러분들 다 관리할 수 있고 찾아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소장으로 가면서 펩티다제, 디펩티다제, 장라파제, 말타제, 락타제, 수크라 언제 아제가 저래 많냐? 그냥 이런 게 있다더라 하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은 오늘 처음 다 들어보셨죠, 그죠? 그러면 소아제가 아제라는 걸 알겠는데 이런 아제들이 우리 집 아제 말고 아제들이 여기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구나. 이게 효소, 이게 우리 몸에서 쓰는 효소들이더라 이런 겁니다. 자, 그러면 효소의 크기가 효소가 있네 없네 하는데 여러분들이 오늘 가지고 아무리 눈을 닦고 봐도 그 뭡니까 매실 효소에는 효소가 안 보일 거라는 겁니다. 자, 효소 이게 뭐 분자의 크기가 1mm입니다. 1mm면 보이나요? 그러니까 1cm를 구성한 게 1mm잖아요. 요만큼 1mm의 원자의 크기는 0.1mm입니다.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럼 세포의 크기는 어떻게 하냐면 10마이크로미터인데 10마이크로미터를 어떻게 하냐면 100억분의 1이에요. 100억분의 1을 보이나요? 안 보이죠? 그럼 효소의 크기는 뭡니까? 10나노미터예요. 나노미터는 뭡니까? 10억분의 1이에요. 분자의 크기의 10억분의 1이면 여러분 보이나요? 안 보여요. 안 보이거든요. 그러면은 1나노미터를 잡으려면 여러분 머리카락 한번 요래 보세요. 요거 굵기의 10만 분의 1을 쪼개보세요. 옆으로 쪼개는 게 아니고 가로로 된 거를 10만 분의 1을 보일까요? 안 보이는 거예요. 그걸 있네 없네 우리는 지금 그거 보려면은 그런 생물 현미경이 있어야 돼요. 저희 집에는 현미경이 있는데 저거까지는 안 보여요. 자, 그래서 미생물 크기를 보자면은 미생물 크기가 이만하고 효소의 크기가 이거예요. 이게 미생물 크기라면 효소 크기가 여기 점이에요, 점. 이게 왜? 여러분들 밥 먹으려고 밥숟가락 뜨는데 밥숟가락이 내 몸의 몇 분의 1 같아요? 밥알 하나를 따진다면 보여요? 안 보여. 그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효소를 이해하시겠죠? 자, 이렇게 되는데 크기를 비교해보면은 우리가 밥숟가락 들고 밥 먹는 거하고 똑같아 이런 거죠. 그러면은 이게 효소의 모양이에요. 효소의 모양. 효소의 모양인데 자, 효소의 모양이 여기 10나노미터예요. 10나노. 그러니까 1나노미터가 10억분의 1이니까 10나노미터면은 10억분의 10인데 그것도 안 보인다는 거죠. 그죠? 큰 거는 이만하고 작은 거는 이만해요. 그렇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들 있죠? 지금 아주 고차원을 보고 계신데도 잘 알아들을 수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까? 잘 알겠죠, 그죠? 제가 이거 그린다고 얼마나 있죠? 이건 그리시지도 않아요, 진짜 실제로. 그럼 여러분 크게 보지만 제 컴퓨터는 점이거든요.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발효 효소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집에 이게 어떻게 돼 있는가 한번 보세요. 지금 발효 효소가 여러분들 이거 담아 놓죠?
있죠? 지금도 이제 자 드시고 계실 거예요. 자, 식품을 오래 보관하려면 어떻게 하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보관을 할까요? 설탕에 절이고 또 소금에 절이고 또 식초에 절이고 말리고, 그죠? 그러니까 뭔가 액을 빼내려면 요 세 가지 방법이에요. 액을 빼내려면 세 가지 방법이거든요. 요렇게 하는 방법인데 지금 우리가 효소를 만든다고 하는 거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설탕 절임이더라. 설탕을 그것도 어떻게 어느 정도? 1대1, 심하면 1.5 대 1 이렇게까지 하는데 봤어요. 그러면은 참 안 녹죠? 그러니까 한참 한 두어 달 있다 보면 밑에 이제 물이 고여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며칠에 한 번씩 뒤집어 줘요. 뒤집어 주거든요. 자, 설탕 절임은 부패 방지를 위한 겁니다. 섞지 말라고. 그 물질을 오래 먹기 위해서, 그걸 계속 내가 매실철이 봄인데 겨울에도 먹기 위해서 지금 보관하는 그런 겁니다. 그런 건데 그걸 설탕을 이렇게 굉장히 많이 보이도 안 해요. 왜냐, 파묻었어요. 파묻었어. 자, 저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은 지금 물 타가지고 매일 끼니 때마다 때때마다 설탕은 안 먹으면서 설탕물은 드시고 계신다, 이런 거죠. 자, 설탕은 발효를 정지시키거나 더디게 하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발효라는 거는 미생물이 막 나와가지고 활동하도록 만드는 거를 정지시켜버리는 거예요. 멈추게 하는 그런 거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거는 먹거리 엑스파일에서 얼마 전에 했던 겁니다. 근데 막 효소라고 하는 걸 각 전국 지역을 다니면서 전부 다 구해와서 한 건데 지금 당의 함량입니다. 이거 당의 함량이. 예, 당의 함량이 이렇게 이제 많이 있다는 거죠. 그 엄청나죠, 그죠? 어떤 거는 뭐 59.92 뭐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나머지는 뭔데요? 40% 정도로 뭔데요? 그러면 거기서 나온 추출물이 되겠죠. 당을 빼고 나면은요. 자, 이렇게 되는데, 자, 효소의 활성을 보면은 효소액 1부터 10까지 있는데, 자, 알파 아밀라제, 프로테아제는 뭐냐면 단백질을 분해하는 그런 효소들입니다. 아까 막 10개 막 저거 팍팍이 적은 그런 효소들인데, 이게 지금 이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은 소화시키려면 파인애플 하나 사가지고 씹어 먹으세요. 예? 이게 1800 유닛 그람당, 10g당 1800 유닛 있으면 그거는 이제 이게 유닛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은 30분간 10mg을 소화시키는 능력을 가진 효소가 들어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파인애플을 즐겨 먹어요. 즐겨 먹는 거는 생 파인애플을 잘 먹어요. 근데 이거 약간 발효시키면 어떻게 노랗게 될수록 발효가 많이 된 거예요. 그걸 먹으면 더 소화자. 파인애플 먹고 소화 안 됐다는 사람 없잖아요. 근데 그래서 뷔페 가면 딱 뭐가 있습니까? 파인애플 있는데 그 싱싱하게 이도 잘 안 들어가는 것들 있어요. 그거는 잘 안 익은 거예요. 그런 게 파인애플 얼른 먹고 소화시키라고 그걸 갖다 놓은 거거든요. 그리고 단백질을 굉장히 발효 잘 시키는 게 있어요. 잘 깨부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키위예요. 키위. 예, 이런 게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효소액의 미생물을 검사를 해봤습니다. 자, 미생물이 효소를 만들어내는 역할을 하고 지가 먹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자, 효모균이 하나도 없어요. 효모균은요, 분해 작업을 하는 거예요. 통통통 쪼개는 작업을 하는 건데 유산균 수가 없어요. 총 생균수가 지금 조금밖에 안 된다는 거는 없다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아까 저게 뭡니까? 파인애플 10mg에 1800이 들어있는데 없다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은 이거는 뭡니까? 요 동그란 게 이게 효모예요. 요 길쭉한 게 이게 뭐냐면은 유산균이에요. 요 점인 건 광합성이에요. 이건 뭐냐면 제가 발효한 겁니다. 제가 저희 집에 있는 걸 발효해가지고 저희 집에 위상차 현미경이 있습니다. 그걸로 찍은 겁니다. 엄청, 이거 세 개 셀 수 있을까요? 못 세요. 이거 왜냐면 점 한 방울, 점도 안 되는 만큼 해서 하여튼 뭐 현미경으로 뭐 보려면 운동장이에요, 운동장. 근데 여기 이만큼 바글바글 하다는 거죠. 자,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은 요구르트에 1000만 마리 있어요. 그냥. 그리고 막걸리에 380만 마리 있고 발효액에는 1000마리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없다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발효하라고 했다고 하거든 그 설탕물을 다시 발효할 필요가 있어요. 새 물질을 넣어가지고. 예, 그런 거는 또 다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현재의 효소 음료. 자, 설탕과 소금은 100년이 지나도 뭐다?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소금이 엄청 귀했었어요. 월급으로 소금을 주고 그랬거든요. 소금 한 짐 쥐고 가고 이랬고, 소금이 없으면 그 나라 사람들은 질병이 생겨가지고 난리가 나고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저기 일본에서 이질이 많이 생겼던 거는 뭡니까? 소금 때문에 생긴 거예요. 소금을 적게 먹어서 생긴 거예요. 자, 이렇게 근데 결과는 뭡니까? 과당 포도당이에요. 설탕이 과당이거든요. 과당 포도당 이게 우리 몸에서 뺑뺑 돌고, 과당은요 더 이상 분해가 안 돼요. 하나의 단당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포들이 살쪄요. 우리가 뭐 하면 살쪄 그러잖아요. 이게 살찌는 게 세포가 살찌기 때문에 그렇다는 그런 겁니다. 자, 당신은 어디에서 살겠습니까? 물어볼게요. 자, 어디서 살랍니까? 아주 녹차밭이 있고, 여기는 사막입니다. 어디 살고 싶습니까? 이왕이면 녹차밭이 좋겠죠, 그죠? 녹차밭인데 살아가는 조건이 왜 녹차밭이 좋은가요? 온도도 적당하고 습기도 있고, 그죠? 여러 가지 조건들이 좋은데, 이거는 특히 뭐가 없습니까? 물이 없어요. 물이 없기 때문에, 자, 미생물의 발효를 받습니다. 이건 제가 이거 우리 집에 있는 위상차 현미경입니다. 저게 한 1000만 원 해요. 그래도 제가 샀습니다. 왜? 도대체 있나 없나를 보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달에 인연된 겁니다. 자, 달에 인연된데 재료를 설탕하고 1:1 비율로 넣었어요. 넣어가지고 이걸 봤는데 볼까요? 자, 여러분 미생물 한번 찾아보세요. 자, 미생물 한번 찾아보세요. 움직이는 거 미생물이에요. 보여요? 저 위에 뭐가 하나 꼬물꼬물하죠? 여러분 되게 잘 찾죠? 몇 마리 찾았습니까? 자, 그 다음 또 볼게요. 겨우 찾았죠? 얼음 인연이에요. 설탕물 역시 1:1 비율로 한 겁니다. 자, 또 볼까요? 자, 있나요? 자, 요게 한 마리 있고요. 요게 하나 있고요. 어디, 요게 있고요. 저게 있고요. 잘 보인다. 여러분 찾기 쉽죠? 자, 그 다음에 또 볼게요. 산야초 100가지를 갖다가 또 한 거예요. 자, 볼까요? 그러면 여러분들 건 내한테 갖고 와봐도, 자, 겨우 찾았어요. 많아요? 이게 없다는 거는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걸 먹고 있다는 거예요. 불모지예요. 왜? 설탕물은 우리를 사람을 갖다가 병 속에 넣고 설탕을 막 뿌려내면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 몸에 있는 수분이 다 빠져나가요. 그러면은 우리가 미생물이라면 어떻게 됩니까? 쪼그라져 버리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하고 마찬가지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자, 볼게요. 고농도의 절임에는 미생물이 활성하는 게 불가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못 살아난다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썩지 말라고 그런 걸 많이 넣는 거죠. 그러면 이게 뭐냐면 삼투압 현상이라는 겁니다. 삼투압 현상은 어떤 거냐면 저농도에서, 자, 농도가 얕은 거예요. 자, 물질을 넣었습니다. 자, 이거는 분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분자에서 설탕을 고농도로 만들기 위해서 설탕을 넣었습니다. 설탕을 넣으면 여기가 농도가 짙어지겠죠. 그럼 여기 있는 게 일로 다 빠져나가요. 그러면 다 빠져나가가지고 이게 요런 버찌 속에 있는 요 안에 있는 물질을 빼내는 역할을 하는 게 설탕이 하는 거라는 그런 거죠. 설탕이 하는데 미생물이 요에 붙어 사는 미생물조차도 뭡니까? 다 빼내버려요. 그럼 애들이 다 죽어버리고 없겠죠. 그죠? 그래서 미생물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건 저희가 집에서 한 거예요. 이런 거 다 집에서 요거는 발화 현미입니다. 여러분들도 집에서 할 수가 있어요. 자, 요거는 제가 집에서 원당 0.2%입니다. 적어도 많이 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물질을 1 넣고요. 0.12로 해가지고 100년초 단기 우수를 해서 3일을 발효한 겁니다. 3일을 발효를 했더니만 어떻습니까? 이게 효모고요. 엄청 많죠? 와글와글 한 거예요. 저는 이제 현미경이 있기 때문에 매일 가서 보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은 당근을 접을 내가지고 3일 발효를 했습니다.
자, 당근즙은 3일 발효했더만 요거는 색깔로 근데 폭발 정말 엄청 빠르게 놀죠. 너무너무 애들이 활성이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잘 놀아요. 그래서 요런 걸 가지고 여러분들 음식물 하는데 넣고 식초 있죠. 식초 이렇게 필요하면은 그런 걸 발효시켜 가지고 하면은 돼요. 그러니까 뭐 어느 정도냐 그런 게 이제 또 들어가겠지만은요. 자, 우슬 분자 미생물 이렇게 볼게요. 자. 자, 요거는요, 요건 뭐냐면 우슬인데요. 요거는 우슬 분자예요. 이렇게 쪼개있는데, 눈에는 안 보이는데, 저렇게 보여요. 그럼 여기에 이렇게 움직이는 애들 있죠? 저거는 입체로 했는데, 저게 전부 미생물들이에요. 옆에서. 그러니까 이걸 쪼개겠습니까? 못 쪼개죠. 너무 커서. 못 쪼개, 설탕은요, 엄청 더 커요. 자, 요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부추입니다. 이거는 부추를 또 발효한 겁니다. 원당 보세요. 제가 항상 작게, 이거 어떻습니까? 바글바글하죠. 이게 부추 발효할 때 이렇게 이제 여러분 발효해가 먹는데 거기다 설탕을 많이 넣고 오래 두면 또 별로 안 해요. 빨리빨리 만들어서 먹어야 돼요. 이런 것까지. 그럼 음식 식탁 문화가 바뀌어 버려요. 엄청 많죠, 그죠? 어머 징그러 이걸 어떻게 먹나? 아니죠, 여러분 유산균 먹잖아요. 우리 배 속에 유산균 살고 있잖아요. 입 속에 균들이 한 500종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되고요. 자, 요거는 뭐냐면은, 이거는 피거든, 적혈구거든요. 자, 적혈구인데요. 여러분 신기한 거 보여드릴게요. 이거 동글동글한 거 다 적혈구예요. 적혈구인데요. 자, 여기 보시면은요. 얘가 지금 잘 안 움직이는데 얘가 움직이죠. 얘가 움직여요. 여기서. 예, 얘가 지금 천천히 움직이는데 제 거에는 이렇게 움직이는 게 보이죠? 예, 움직이죠? 이게 뭐냐 하면은 대식세포예요. 마이크로파지라는 건데 대식세포, 이게 작균들을 잡아먹어요. 얘가 다니면서. 그러니까 이 적혈구는 먹는 게 아니고 요 적혈구에 따라 들어오는 이상한 균들이 있으면 제가 잡아먹어요. 우리 피 속에 저런 게 있어요. 돌아다니면서 있거든요. 참 신기하죠? 저건 이제 피 빼가지고 예, 이렇게 본 거예요. 아주 너무 신기해가지고 제가 이런 걸 많이 해놨어요. 자, 우리의 먹거리. 자, 제가 이거 만든 거 보여드리는 겁니다. 요거는요, 천년초를 발효해가지고요. 저희 어머니 이제 어깨 아프다 해서 요거 갈아가지고 요렇게 발효를 해서 적어도 오래 안 걸렸어요. 그러니까 요건 수박 있죠? 수박 껍질. 수박 껍질을 버리지 않고, 이렇게 수박 먹을 때 이렇게 씹어 먹는 거 아니고 이렇게 잘라가지고 하고요. 껍질을 갖다가 설탕 이거 넣은 거 아니에요. 설탕 아주 작게 넣어서 0.1 내지 0.2 정도 넣고요. 해갖고 금방금방 먹어요. 그래요. 예. 다 돼갑니다. 자, 이거 중요한 게는 온도와 습도, 시간, 첨가물 이런 게 중요해요. 저는 이제 집에 기계가 있어가지고 이걸 해봤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기계 없으면 요즘 막 기계 막 나오잖아요. 뭐 오크라든지 나오거든요. 온도가 중요해요. 너무 높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하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 40도 맞춰가지고 끌어안고 있으면 돼요. 입을 뒤집어 쓰고 이래가지고 있으면 되거든요. 자, 3일에서 7일을 발효하면 맛있는 장아찌가 나와요. 이거 전부 다 한 거거든요. 근데 이 식품마다 전부 다 이게 12경락 있죠? 경락이 가는 길이 다르고 어디서 어떤 역할을 하는가 다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건강에 따라서 먹을 수도 있고, 좀 요것도 전부 옆에 이렇게 발효한 거예요. 발효한 거고, 또 어떤 거는 이제 요건 감이거든요. 예, 어디로 어떻게 좋다 이런 게 다 들어가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건 전부 지금 할 수 있는 그런 거예요. 얼마든지 해서 식탁에 매일 3가지 이상은 올리셔야 된다는 거죠. 요거는 제가 집에서 현미발화한 거예요. 여러분들 현미발화해서 드시면 되게 좋고요. 요거는 지금 콩하고 여러 가지 종류를 지금 발효해서 어떤 식품을 만들어 놨는데 그게 이거거든요. 제가 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좋아요. 너무너무 좋고 절대 있죠. 내 몸에 필요 없는 살을 보관하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요. 자, 발화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요, 다음 시간에 얘기할 거예요. 자, 20살의 블루 그린버그 자매 이래 돼 있는데요. 자, 어느 애가 20살 같아요? 애기가 20살이에요. 동생인데 17살이에요. 자,
자, 요렇게 해서 이런 질병들이 전부 생활습관병이거든요. 이런 질병들에 의해서 우리는 전부 시달리고 있고, 마이클 잭슨이죠. 여기 백납증 걸렸잖아요. 이것도 전부 다 우리 몸에서, 인체에서 만들어낸 병이에요. 자, 요거는 여러분들하고 앞으로 공부할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안 거는 아주 뭡니까? 뭐 그냥 아주 기초도 아니고요. 조금만 맛만 봤다고 생각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다음 주 금요일 날 10시에 여러분 뵙기로 하고요. 재밌었어요? 네. 예,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